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야. 기억해줘서 고마워. 고맙다는 인사는 아직 너무 일러? 내 말 끝까지 다 듣고 나면 고맙다는 말이 입에서 안 나올 거야. 무슨 뜻이야? 오늘은 40살 당신 생일이자 우리가 이혼하는 이혼날이야. 40살 생일 선물은 이혼 서류. 농담도 잘하네, 우리 남편. 당신은 이게 농담으로 들려? 농담으로 와이프 생일에 이혼하자는 말하는 미친놈이 어딨어? 그럼 정말 나랑 이혼하겠단 말이야? 아니 왜? 우리 꽤 사이좋은 부부 아니었어? 그건 당신 혼자만의 착각이고 난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 물론 내가 키도 크고 잘생겼으니까. 그런 나랑 같이 사는 게 행복하고 뿌듯하겠지 당신은? 하지만 내 입장은 또 다르잖아. 솔직히 여자 나이 40이면 이젠 한물 간 거 아닌가? 난 아직 30 후반인데 왜 당신같이 유통기한 지난 여자랑 같이 살아야 해? 연상인 여자랑 사는 게 이런 초라한 기분일 줄 알았더라면 난 그때 돈 10억 원을 받는다고 해도 당신이랑 결혼하지 않았어. 우린 1살밖에 차이 나지 않는데 유통기한 지난 여자? 남자 나이랑 여자 나이가 같아. 같지 그럼 뭐가 다르단 말이야? 남자는 39살이라도 아직 한창이야. 여자도 40살이면 아직 한창이거든? 난 아직 흰머리도 한 가닥 없고 피부도 탱탱하고 주름도 별로 없는데 사람을 뭘로 보고 유통기한 지난 물건 취급하고 자빠졌대? 자기 자신한테 자신 있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네 자뻑일 뿐. 내 눈에 넌 어딜 봐도 그냥 한물간 아줌마야. 그래서? 아줌마랑은 이혼하고 젊은 여자랑 결혼하기로 했어. 인생 길어봤자 100년인데 내가 살고 싶은 여자랑 살아야 죽어서 한이 없을 거 아니야. 벌써 찾아놓은 여자라도 있나 봐? 그런 게 어딨어. 이혼하고 열심히 찾아봐야지. 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천벌 받았나 봐. 갑자기 무슨 똥궁리 하는 거야? 똥궁리가 아니라 쩍하면 당신한테 유통기한 지난 음식 먹여서 벌 받은 것 같아.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나한테 먹였다고? 대체 뭘 먹게 했단 말이야? 그딴 거 먹고 내가 병에 걸려서 죽으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아니, 당신 혹시 나한테 이상한 거 먹여서 날 죽이고 보험금을 타려는 수작 쓴 거 아니야? 망상이 도를 넘었어. 내가 먹인 건 그냥 콩나물, 두부, 청국장, 젓갈 같은 것들이라 괜찮아. 뭐가 괜찮단 거야? 유통기한 지난 음식들이 그렇게 좋으면 자기가 먹지 왜 나한테 줬냐고. 당신 그거 살인미수야.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뭔 살인 같은 소리야? 어쩌다 한 번 먹였으니까 괜히 쫄아서 벌벌 떨지 마. 저번에 건강검진 때도 아무 문제 없었잖아. 지금은 문제 없지만 나중에 문제 생길 수도 있잖아. 뭐 그건 그렇고. 이혼하자는 내 말에 쇼크받고 힘들긴 하겠지만 날 원망하지 마. 원망이 웬 말이야. 최고의 생일 선물에 마음까지 다 따뜻해지는데. 이혼 서류는 언제 줄 거야? 나 빨리 사인하고 싶은데. 이혼 서류는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 궁금한데?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이혼하자고 하니까 이혼 서류를 기다린다고 했는데? 아니, 내가 이혼해달라고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슬프고 속상하고 분노하고 그런 감정 없어? 그런 거 없어. 아니, 그래도 생일에 이혼하자는 말을 들으면 쇼크받아야 할 거 아니야. 상상이랑 너무 달라서 재미없잖아. 내가 울면서 자기를 붙잡을 줄 알았어? 그 상황에서는 원래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드라마에서랑 보면 남편이 이혼하자고 하면 와이프가 절대 안 된다고. 남편 마음을 돌리겠다고 눈물을 아끼지 않잖아. 아내가 울어주길 바랬구나? 바랬다 하기보다 가지 말아달라고 매달리면서 슬프게 슬픔을 표현할 줄 알았지. 물론 나도 인간인데 눈물 정도는 흘리지. 역시 그렇지? 그 말 듣고 나니까 안심된다. 결혼 생활 3년인데 날 위해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려준다면 내 인생이 너무 허무하잖아. 드디어 이혼할 수 있어서 좋아서 흘리는 눈물인데? 뭐라고? 뭘 또 그리 놀라고 그래? 내가 이혼 안 해주겠다고 버티면 진흙탕 싸움이 돼서 질척질척할 텐데. 내가 시원하게 이혼해준다고 하니까 고맙게 생각해야 하는 일 아닌가. 아니 뭐 그렇긴 한데 당신이 너무 쉽게 이혼하겠다고 하니까 괜히 찜찜하잖아. 자, 그럼 너가 원하는 식으로 다시 한번 해볼까? 날 사랑한다고 해놓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날 버릴 수 있어? 난 3년 동안 너한테 모든 걸 다 바쳤는데 너한테 있어서 난 그냥 버려도 되는 쓰레기니? 난 네가 없음 심장이 아파서 하루도 못 사는데 넌 내가 아닌 딴 년이 더 좋아? 아니 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네가 없는 세상은 암흑 같아서 하루도 못 사니까 제발 날 버리지 마. 날 버리면 나 확 죽어버릴 거야. 너가 없는 세상은 안고 빠진 찐빵과도 같고 팥 빠진 붕어빵과 같아서 살아갈 의미가 없어. 다시 돌아와, 내 곁으로 돌아와. 돌아와서 내 어깨 주무르고 화장실 청소하고 쓰레기 정리해.
난 네가 필요해. 아니, 대체 뭐야? 장난치지 마. 난 지금 진지하게 이혼 얘기를 하고 있잖아. 나도 진지하게 받아들였는데 네가 찜찜해하니까. 네가 원하는 식으로 연기 좀 해줬는데 어땠어? 이젠 납득하고 이혼해 줄 거야? 이혼해달라고 한 사람은 나잖아. 아니, 이혼을 원한 건 나야. 아니잖아. 내가 먼저 이혼해달라고 했잖아. 그려 당신 똥이 더 굵어. 아, 진짜 뭐 하자는 거야? 암튼 이혼에 동의했으니까 빨리 집에서 나가. 알겠어. 퇴근하면 오빠들 불러서 내 짐 다 뺄게. 처남들은 왜 불러? 그럼 짐을 나 혼자 빼? 아니, 이삿짐 센터 부르면 되잖아. 돈은 당신이 내줄 거야? 그걸 왜 나한테 청구하냐고. 그럼 주둥이 다물고 있어. 난 처남들 보는 거 불편하니까 오늘 밤은 다른 데 가서 잘게. 편히 가서 잘 곳이 있나 봐? 곧 이혼할 판인데 그게 중요해? 아니, 안 물어보면 또 자기한테 관심 없다고 삐칠까봐 관심해주는 척 하는 거잖아. 안 삐치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 안 했어. 아, 맞다. 재산 분할도 해야지. 우리 공동 적금 3천만 원은 있지? 당신 이름으로 적금했지만 절반은 내 거란 거 인정하지? 뭐 정말 3천만 원이 있다면 절반씩 나눠야겠지. 그건 또 무슨 뜻이야? 나중에 다 알게 되니까 자꾸 짹짹거리지 마. 헤어질 때 돈돈거리는 남자들 제일 찌질해 보여. 내 돈을 내가 달라고 하는데 뭐가 찌질하단 거야? 머리 지진 날 것 같으니까 돈말은 나중에 해도 되지 않아? 역시 이혼하잔 말 듣고 머리에 지진 났구나? 그럼 그렇지. 알겠어. 오늘은 일단 처가에 가서 머리 좀 식혀. 돈말은 내일 다시 하자. 이틀 후. 내 돈은 언제 줄 거야? 빨리 내 통장으로 입금해. 어머니 초대할게. 엄마는 왜? 당신 혹시 이혼하기 싫으니까 우리 엄마를 끌어들이기로 한 거야? 어머니가 할 말이 있으시다고 하셔서 그래. 난 우리 엄마 앞에서 당신이랑 이혼 얘기, 돈 얘기 하고 싶지 않거든. 너 바람 폈니? 아니야, 엄마. 그런 거 절대 아니야. 수연이한테 네가 바람 핀 증거 다 있다고 하는데도 오리발 내밀 거야?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리가 없잖아. 그래 그러니까 너가 바람 폈다는 거야. 네가 어떤 년이랑 같이 걸어다니는 걸 니네도 눈으로 똑바로 본 적 있고 바로 수연이한테 얘기해서 수연이가 네 뒤를 밟아서 증거를 손에 넣었는데 아니 땐 굴뚝 같은 소리가 입에서 나와. 아니, 나 몰래 둘이 그런 꿍꿍이를 꾸미고 있었단 말이야. 엄마는 내 엄마인데 왜 수연이 편을 들고 그러냐고. 수연이는 내 딸이니까? 엄마 치매 왔어? 엄마가 낳은 건 딸이 아니라 아들이야. 내가 엄마 아들이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 그래 수연이는 내 딸이 아니야. 내 엄마나 마찬가지지. 그건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수연이 덕분에 난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수연이는 나한테 어버이나 마찬가지지. 새 생명이라니. 엄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그래 자궁암으로 다 죽어가는 날 살려준 사람은 수연이야. 엄마 암에 걸렸었어? 근데 왜 나한테 안 말했어? 완치할 희망이 거의 없다고 했으니까 너한테 슬픔을 주고 싶지 않았어. 1년 전 네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기절 직전으로 울고 장례식을 치르고도 사흘 밤낮을 누워 지낸 너한테 이번엔 엄마도 곧 죽는다는 소식을 알리고 싶지 않았어. 어차피 고치지도 못하는 병 때문에 네 돈을 다 탕진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래서 니들한테는 암에 걸렸다는 말하지 않고 몰래 병원에 다녔던 거야.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병원에서 안사돈을 만났고 부쩍 여윈 날 보고 어떻게 된 일이냐고 자꾸 캐묻는 안사돈 말에 모든 게 다 무너졌어? 말도 안 돼. 요즘은 암에 걸려도 나라에서 지원도 나오고 그리 큰 돈도 안 드는데 치료를 안 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게 어딨어? 누가 그래? 치료를 안 했다고? 치료를 안 했다면 난 아마 지금쯤 하늘나라에서 네 아빠랑 같이 살고 있겠지. 날 살려준 사람은 수연이야. 내 병을 고치기 위해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싼 치료법을 주저없이 선택했고 난 5천만 원 돈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났어. 그게 정말이야. 정말 수연이가 엄마를 살려줬다고. 피 같은 돈을 내준 거로도 모자라서 간병인도 붙여주고 거의 매일 와서 필요한 거 없나 살펴주고 수다 떨어주고 수연이는 나한테 며느리가 아니라 딸 같은 존재였어? 근데 그런 수연이 생일에 뭐 이혼 서류를 선물로 주겠다는 개소리를 쳤다고? 내가 너 같은 놈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단 게 부끄러워서 어디 개미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시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2천만 원 빚까지 낸 며느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 여보, 우리 엄마를 살려줘서 고마워. 당신은 정말 여신이야.
나 진짜 장가 하나는 잘 간 것 같아. 당신이 그렇게 훌륭한 여자인 줄도 모르고. 당신 생일에 이혼하자는 말에서 정말 면목이 없어. 나한테 있어서 우리 엄마는 정말 세상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란 걸 잘 아니까. 그렇게 힘들게 번 돈도 아낌없이 우리 엄마 치료비로 줬겠지. 태어나서 현모양처란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는데 오늘 처음으로 당신한테 현모양처의 영광을 돌릴게. 그래서? 헤어지자는 말은 취소할게. 내가 어리석었어. 이혼은 없었던 일로 해줄 테니까 당신도 불쾌했던 일은 다 잊고 다시 짐 가져와. 그리고? 생일에 이혼하겠다는 말 던진 나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았지? 남자는 죽을 때까지 철이 없단 말도 있잖아. 하지만 나 이젠 철들었어. 우리 엄마를 위해 낸 빚도 같이 갚아줄게. 그러니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 빚은 같이 갚는 게 아니라 당신 혼자 갚아. 난 바람핀 인간이랑 같이 살 생각 없어. 나랑 이혼하기 싫어서 우리 엄마를 살려준 거 아니야? 날 설득하려고 우리 엄마를 부른 거잖아. 아니, 틀렸어. 난 당신 바람을 발견한 순간부터 이혼을 결심했어. 하지만 아픈 어머니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었고 완치할 때까지 보살피고 싶었어.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야. 결혼 초부터 날 끔찍하게 아껴주신 어머니한테 내 나름대로의 보답을 해드리고 싶어서 최선을 다한 거야. 당신이랑 상관없이 나랑 어머니 사이의 일이라고 생각했어. 그렇게 말하니까 당신이 더 위대하게 보이잖아. 나 당신같이 훌륭한 여자 놓치기 싫어? 우리 같이 노력하자. 아니, 당신 혼자 노력해. 내 인생이랑 당신 인생은 이제 갈라졌어. 정말 나랑 엄마를 버릴 거야. 분리하면 애미를 끌어들이니? 수연이는 날 살린 애지 날 버린 애가 아니야. 아니, 그래도 나랑 이혼하면 엄마랑은 이제 남남이 되잖아. 엄마는 수연이 같은 며느리를 잃는 게 슬프지도 않아. 슬프고 속상하니까 더 못 잡는단 걸 왜 몰라? 수연이는 네가 아닌 더 훌륭한 남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는 애야. 겨우 너 같은 소똥한테 짓밟혀서 비굴하게 살아야 할 장미꽃이 아니란 말이야. 아니, 내가 어떻게 소똥이야? 내가 소똥이면 날 싸지른 엄마는 암소야. 뭐 싸질러? 아미안, 그냥 말이 그렇단 거야. 그래, 너 같은 놈을 낳은 건 낳은 거라고도 못 말하겠지. 인간이 아닌 짐승을 낳았으니까 싸질렀단 말도 아주 잘못된 건 아니겠지. 아닙니다. 저 사람은 짐승일지 몰라도 어머니는 천사입니다. 3년 동안 어머니한테 받은 사랑은 앞으로 살면서 영원히 잊지 못할 겁니다. 이혼 후에도 가끔 연락해도 될까? 물론이죠, 어머니. 그땐 시어머니 며느리가 아닌 친구로 만나요, 우리. 고맙다, 수연아. 아니, 두 사람 대체 왜 그래? 나이 차이가 얼만데 뭔 친구야? 우리 그냥 지금의 방식 그대로 가족으로 살자. 유통기한 지난 여자는 꺼져줄게. 아니, 유통기한 지난 거 먹어도 안 죽어. 난 그냥 그대로 먹을래? 먹을 수 있는 거 버리면 천벌 받잖아. 수연이는 유통기한 지난 여자 아니야. 활짝 핀 장미 같은 애한테 무례하게 굴지 마. 내가 보기엔 너가 유통기한 지난 썩은 청국장이야. 네가 정상이라면 수연이 같은 여자를 배신하고 딴 년이랑 놀아나지도 않았겠지. 수연이한테 다 보상해줘. 뭘 보상해주란 말이야. 내 병원비로 들어간 돈이랑 위자료. 한 푼도 빠뜨리지 말고 똑바로 입금해줘. 우릴 갈라놓으려고 하지 말고 같이 살라고 해주라고 제발 좀. 난 염치 없어서 그런 말 못한다. 미안해 여보, 한 번만 용서해주라. 내가 말했지. 난 우리 이혼을 고대했다고. 그래서 기쁨에 눈물이 난다고. 이혼할까 말까 고민을 거듭하던 고통스러운 날들은 이미 지났어. 이제 남은 건 서류 정리하고 당신이랑 영원히 남남이 되는 일이야. 그 후 전 남편한테 어머니 병원비로 들어간 재산 분할과 두 연놈한테 위자료를 받고 이혼했습니다. 이혼 후 전 남편은 저에 대한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하고 내연녀와 헤어졌습니다. 제가 아니라 어머니 때문에라도 내연녀와 결혼하진 못하겠죠. 그 주제에 또 엄청난 효자라. 어머니가 반대하는 결혼을 절대 할 남자가 아니니까요. 어머니와는 지금도 가끔 연락을 하고 어쩌다 한번 만나서 식사도 합니다.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고 자신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훌륭한 인품을 가진 분이라 같이 있음 편하고 즐거워서 부담 없이 친구처럼 만나고 있지요. 이혼한 지 3년이 된 지금까지. 전 남편은 저와의 재결합을 꿈꾸고 있지만 그건 영원히 불가능한 일이겠지요. 왜냐면 저한테는 지금 좋은 감정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한 번 손에서 놓은 인연은 두 번 다시 손에 넣을 수 없겠지요. 현미 씨 핸드폰 맞죠? 누구죠?
현미 씨 남편이 제 직장 선배자 직속 상사예요. 그래요. 제 남편을 보필해줘서 고마워요. 근데 저한테는 무슨 일로 연락했을까요? 혹시 회사에서 제 남편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겼어요? 아니요, 회사 일은 아니고 상민 씨 일로 현미 씨한테 중요한 할 말이 있어서 연락한 거니까 신중하게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제 남편 직장 후배라는 사람이 왜 상사의 이름을 불러요? 그 사람이랑 전 특별한 관계니까요. 회사에서는 상사와 부하의 관계지만 사적으로는 서로 사랑하는 연인이거든요. 사랑하는 연인이라니요? 그 사람의 와이프는 난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연락하는 거잖아요. 그 와이프 자리에서 그만 내려가 달라고요. 그쪽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사랑에 걸리적거리는 장애물은 치워버려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아서요. 몇 살이니? 저요? 그래, 너 몇 살이야? 몇 살이길래 내연녀 주제에 감히 나한테 연락해서 이혼하라 마라 시건방을 떠는 거니? 전 올해 대학 졸업하고 신입으로 입사한 23살인데요. 왜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 23살 그 예쁜 나이에 왜 35살이나 먹은 남자랑 바람을 피는지 이해가 안 돼. 내 남편이 유부남이란 건 알고 만났니?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그게 뭐가 어때서요? 사랑의 나이랑 결혼이 무슨 상관이에요? 그 사람이 몇 살이든 결혼을 했던 안 했던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고 있냐는 거예요. 저랑 그 사람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으니까 당장 내일이라도 이혼 서류에 사인해줘요. 설마 젊은 여자랑 바람난 남자랑 계속 같이 살 생각은 아니죠? 맘 떠난 남자 옷자락을 잡고 사랑을 구걸해봤자 그쪽만 더 초라해질 거려? 그 사람이 정말 날 배신했다면 너가 같이 살라고 애원해도 같이 안 살아. 내가 먼저 그 인간 얼굴에 이혼 서류를 던질 거야. 생각보다 쿨해서 다행이네요. 그 사람이 그쪽을 배신한 건 확실한 사실이니까. 이제 남은 건 그쪽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아파트에서 나가는 일밖에 없네요. 내가 왜 내 집에서 나가야 하니? 이혼하면 그쪽 집이 아니라 그 사람과 제 집이니까요. 쫓겨나는 게 부하가 난다고 바닥과 벽에 기스내지 말고 조심조심 이사해요. 왜 내가 나가야 하냐고 물었는데. 머리 나쁜 년이 답이 안 되는 소리만 늘어놓고 있는 꼴이 갑갑하기 그지없네. 그 집은 그 사람이 월세를 내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쪽이 나가야죠. 이런 것도 모르는 그쪽이 돌머리 아닌가요? 그 사람이 그랬니? 지가 월세 내고 있다고. 설마 아니 그 사람이 저한테 거짓말을 둘러댔겠어요? 아늑한 주방에서 제가 앞치마 두르고 맛있게 지어낸 밥을 같이 마주보며 먹고 포근한 침실에서 저랑 같이 잠들고 같이 깼으면 좋겠는데 거머리 같은 여자가 이혼해줄 것 같지 않다고 그 사람이 슬퍼했거든요? 더 이상 사랑하지도 않는 와이프랑 사는 그 사람이 불쌍해서 눈물이 날 것 같은데 그쪽은 그 사람의 감정 따위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죠? 물론 그렇게 좋은 집에서 살다가 갑자기 나가려고 하면 슬프고 힘들겠지만 이제 그 집은 내 집이니까 이혼하고 이사가요. 이혼은 해줄 수 있어. 정말요? 드디어 제 말을 이해했어요?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콕 집어 가르쳐줄 필요가 있다니까요? 이혼해주는 대신 너도 나한테 해줄 게 있어. 그게 뭔데요? 니들에 대해 말해줘. 난 나름 한다고 했는데 대체 뭐가 부족해서 그 인간한테 차였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고 니들이 언제부터 만났는지도 궁금해. 그딴 거 물어서 불륜 증거로 절 고소하려는 수작이잖아요. 제가 그따위 뻔한 술수에 그대로 넘어갈 줄 알았어요? 유튜브 동영상에서는 다들 그렇게 하던데 역시 현실이랑 동영상은 다른가 보네. 현실 속의 내연녀는 동영상 속에서보다 훨씬 더 똑똑한가. 유튜브 동영상은 뭐 그쪽만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동영상 꽤 잘 보거든요? 저도 언젠가는 내연녀 역으로 본처한테 충격의 카톡을 보내고 싶었는데 꿈을 이루게 돼서 살짝 신도 나고 좋은데요? 동영상을 많이 봤음 알 거 아니야. 불륜을 폭로하면 위자료를 내야 한다는 거. 증거가 없으면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요. 그럼 필사적으로 증거를 찾아야겠네. 이젠 늦었어요. 지금부터는 무조건 조심해서 절대 꼬리 잡힐 증거 남기지 않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되도 않는 발악하지 말고 빨리 이혼하고 그 집에서 나가기나 해요. 전 하루라도 빨리 그 집에서 그 사람이랑 동거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내가 나가야 하냐고 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네. 말이 안 통하는 여자는 그쪽이거든요. 멍청한 년이랑 말해봤자 와이파이 낭비 시간 낭비밖에 안 되니까 그 인간 상사한테 연락할게. 상사라니요? 할 말 있음 저랑 하라니까 그 사람 상사는 왜 찾아요? 이건 사생활인데 회사 상사한테 왜 연락하냐고요? 누굴 망신시킬 일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쌓아온 커리어를 다 무너뜨릴 생각이에요? 너랑 상관없는 일이니까 넌 빠져. 저랑 왜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랑 결혼하면 그 사람 수입은 제 거나 마찬가지인데
아줌마의 소심한 복수로 인해 그 사람의 출세길이 막히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제가 봐야 하잖아요. 그 사람 방금 사장한테 불려갔는데 혹시 아줌마 짓이에요? 아줌마가 연락하겠다는 상사가 우리 사장님이었어요? 맞는데? 아줌마가 우리 사장님을 어떻게 알았단 말이에요? 내 친오빠거든, 니네 회사 사장님이. 뭐라고요? 그게 정말이에요? 전 그런 말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요. 와이프 친정오빠네 회사에 낙하산으로 입사한 게 창피해서 말하지 못했나 보지. 그럼 그 사람 이제 어떻게 돼요? 사장이라고 해도 직원을 함부로 자를 순 없거든요? 자르진 않아도 평사원으로 만들어서 지방의 공장으로 내쫓을 순 있지. 그럼 월급이 적어질 거잖아요. 그건 절대 안 돼요. 그 인간 걱정하지 말고 네 걱정이나 하지. 어차피 전 결혼하면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 하기로 했으니까. 전 어떻게 되던 상관없지만 그 사람은 안 돼요. 그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고 이딴 식으로 복수해요? 정말 지독한 여자네요. 아무리 남편이 미워도 그렇지 어떻게 남의 앞길을 그딴 식으로 막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멍청한 소리만 하는 갑갑한 여자야. 잘 들어. 이 집은 네 명이의 집이고 그 인간은 단 한 번도 월세 따위를 낸 적 없단다. 따라서 우리가 이혼하면 우리 집에서 나가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그 인간이란 말이야. 그쪽이 무슨 능력으로 그렇게 크고 좋은 집을 샀단 말이에요? 별다른 능력은 없는데 운이 좋게도 부모복을 타고났거든. 친정이 잘 살아서 부동산을 여러 채 가지고 계시고 내가 결혼할 때 그중 한 채를 내 이름으로 이전시켜 주셨단다. 그럼 전 그 집에 들어가서 살지 못한다는 말인가요? 내가 왜 이런 멍청한 여자의 멍청한 물음에 일일이 답장해야 하는지 환멸난다. 그 남자 너한테 줄 테니까 위자료 입금해. 저도 위자료 내야 해요? 머리가 얼마나 나쁘면 자꾸 당연한 물음을 물어대는 거야? 그 인간 부를게. 그 사람은 왜요?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오늘 다 마무리해야 시원하잖아. 이런 찜찜한 기분으로 내일의 태양을 맞이하고 싶진 않거든. 여보, 내가 잘못했어. 방금 사장님 아니 형님이 나보고 지방 공장으로 내려가라고 했는데 설마 정말 날 그 시골로 내쫓을 건 아니지? 나랑 이혼하면 나로 인해 얻은 돈과 명예를 다 내려놔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 난 이혼하고 싶단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 없잖아. 저 여자는 너랑 결혼하겠다고 나보고 이혼하고 내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데 저 여자는 그냥 일시적인 바람일 뿐이야.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뿐이란 거 잘 알고 있잖아. 전혀 모르겠는데? 바람핀 인간이 날 제일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어떻게 믿으란 말이야? 자기 입으로 직접 말했잖아. 저 여자랑 이혼하고 나랑 결혼하고 싶다고. 그건 그냥 장난으로 한 말이지 진심이 아니야. 불장난 조금 쳤는데 멍청한 년이 겁도 없이 내 와이프한테 다 까발키고. 네가 그 정도 머리밖에 안 되는 여자인 줄 알았으면 애초에 너랑 시작도 하지 않았어. 난 기가 세고 오만한 자기 와이프랑 달리 순수하고 착해서 좋다고 했잖아. 이혼하고 싶은데 와이프가 불쌍해서 이혼 소리를 못 꺼내겠다고 해서 내가 마약한 자기를 대신해서 저 여자한테 우리 사이를 다 까발켰는데 이제 와서 날 골빈년이라고 하고 이혼 안 하겠다고 하면 내 입장은 뭐가 돼? 그러게 누가 이딴 짓 하래. 너가 조용히 있었으면 내가 시골로 쫓겨나고 집에서 빈몸으로 쫓겨날 일도 없었잖아. 너 때문에 난 고급 아파트에서 나오고 연봉도 반토막이 나게 생겼는데 아직도 네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모르겠어? 너랑은 이제 더 이상 한마디도 하고 싶지 않으니까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우린 같은 회사에 있는데 어떻게 눈앞에 안 나타나? 걱정하지 마. 넌 계약사원이고 딱 마침 이번 달 말에 계약 기간이 끝나니까 그걸 끝으로 영원히 우리 오빠 회사에서 기어나가야 하거든. 그 사람뿐만 아니라 저한테까지 복수를 하겠단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야? 날 이렇게 분노하게 만든 년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미꾸라지처럼 아무런 책임도 안 지고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니들 둘한테 위자료 청구할 거니까 기다려. 그리고 저 남자는 네가 가져. 네가 먹던 떡은 더러워서 안 먹어. 아니 여보, 내가 어떻게 떡이야. 그리고 나 하나도 안 더러워. 매번 끝나면 더러운 거 당신한테 옮길까봐 깨끗하게 씻었어. 내가 더럽단 말이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자기 진짜 최악의 남자구나. 자기가 이렇게 치졸한 인간인 줄 몰랐어. 이딴 비겁한 인간한테 바친 아까운 내 청춘이 억울하니까 나한테 위자료 줘. 위자료 청구하고 싶은 사람은 나야. 꼴도 보기 싫으니까 꺼져. 좋아서 죽을 땐 언제고 유치하게 싸우는 꼴이 한심해서 더 이상 못 봐주겠네. 둘이 맘껏 싸워. 난 이제 빠질 거니까. 네 짐은 내일 내로 다 빼. 내일이 지나면 쓰레기장에 갖다 버릴 거야. 아니, 우린 부부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헤어지는 게 어딨어? 여자들은 원래 남편 바람 한두 번쯤은 용서해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한 번의 바람으로 가차없이 날 버릴 수 있어? 유감스럽게도 난 남편의 바람을 묵인하고 살 정도로 궁핍하지 않아. 경제적이던 아님 정신적이던 말이야. 꼴도 보기 싫으니까 변호사가 연락하는 대로 법원에 나와서 이혼 서류에 사인이나 해. 다음날 그 인간은 집에 와서 본인 짐을 다 본가로 가져갔고 얼마 안 지나 두 연놈한테 위자료를 받고 이혼했습니다. 이혼 후 시골에 내려가고 싶지 않았던 전 남편은 결국 퇴사했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마땅한 직장을 찾지 못해서 허송세월하고 있고 내연녀 역시 계약 기간이 끝나자 저희 오빠네 회사에서 나갔습니다. 그렇게 사랑한다고 짹짹거리더니 그 남자가 백수가 됐단 걸 알고 아무런 미련도 없이 그 남자를 버린 게 내연녀라니. 불륜 연놈들은 어쩜 하나같이 그리 의리도 없는지 그저 웃지요. 네 눈에는 내가 걔보다 못한 인간으로 보이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저번에 네가 키우는 개새끼가 아플 때는 병원에 데리고 가고 약 먹이고 아주 엄살도 그런 엄살이 없고 부산도 그런 부산이 없더니 시애미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니까 전화 한 통도 없고 코빼기도 안 내미니? 내가 그 개새끼보다 못한 존재야? 자꾸 개새끼 하지 마세요. 미미는 제가 결혼 전부터 키워온 제 가족과도 같은 아이예요. 너한테 자식 같은 개새끼가 있고 네가 걔 애미인 줄 알았다면? 난 널 내 며느리로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합가도 하지 않았어. 미미에 대해서는 결혼 전에 제 남편이랑 다 말했고 합가 전에 어머니한테도 말씀드리고 같이 살아도 된다는 동의를 얻었잖아요. 어머니도 미미가 있어서 외롭지 않고 좋다고 하셨으면서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시면 저 서운해요. 걔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입원했는데 왜 병문안을 안 오냐는 말을 하는 거야. 어머니가 입원했단 말은 금시초문이에요. 금시초문 좋아하고 있네? 내가 입원한 사실을 꼭 너한테 알리라고. 우리 아들이랑 통화하면서 신신당부했는데 네가 어떻게 모른단 말이야. 정말 모르니까 모른다고 하죠. 제 남편이 깜박 잊고 저한테 전하지 못했나 봐요. 걔가 잊어버리고 전하지 않았다고 해도 네가 저절로 알고 병원에 찾아왔어야지. 저한테는 그런 텔레파시 능력이 없어요. 제가 신도 아니고 보살도 아니고 어머니가 다치고 입원한 걸 어떻게 알고 찾아가요? 며느리는 원래 당연하게 그런 걸 알아야 돼? 넌 개새끼 키운다는 애가 텔레파시 능력도 없니? 강아지랑 텔레파시가 무슨 상관이란 거예요? 원래 개새끼 키우는 사람들은 걔랑 대화가 가능하다고 하잖니? 예전에 TV서 보니까 어떤 여자는 자기가 키우는 개가 뭘 생각하는지 다 알더라. 그건 특수한 경우고요. 지극히 평범한 저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대체 어쩌다가 입원하게 되셨어요? 눈길이 미끄러워서 넘어지는 바람에 다리가 골절되고 허리도 다쳐서 꼼짝도 못하고 있어. 며칠 입원해야 한다고 하니까 당장 이쪽으로 와. 아주 긴급한 상황도 아닌 것 같으니까 퇴근하면 들를게요. 시애미가 다리 골절이 돼서 입원했다고 하는데 긴급 상황이 아니라고. 골절되긴 했지만 이렇게 핸드폰도 잘하시고 머리도 잘 돌아가시는데 굳이 제가 가서 곁을 지킬 필요는 없잖아요. 오늘은 제가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조퇴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넌 회의가 중요하니 시애미가 중요하니? 저도 나름 회사에서 책임이 있는 자리라 집안일로 쉽게 빠질 순 없어요. 그럼 누가 날 간병하니? 제 남편한테 연락해 볼게요. 걔한테 연락해서 뭐하니? 걔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바쁜 애한테 왜 부담을 주려고 하냐고. 저도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넌 여자고 며느리잖니? 시부모 간병은 원래 며느리가 하는 거야. 엄밀히 따지면 며느리가 아닌 자식들이 책임져야 하는 일이죠. 제가 여유가 되면 도와드리겠지만 곧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빠지면 곤란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넌 어쩜 그렇게 쓸모가 없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쓸모가 없는 너 같은 여자가 왜 내 며느리인지. 난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었나 이게 대체 뭐란 거야? 너같이 인정머리 없는 여자랑 결혼한 우리 아들이 불쌍해서 가슴이 아프다. 우리 아들 정도라면 충분히 더 훌륭한 여자랑 결혼할 수 있었을 텐데. 눈에 콩깍지가 아니라 귀신이 씌어서 너 같은 여자랑 결혼한 게 틀림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면 병문안 가고 싶은 마음도 싹 사라지게 돼요. 오지마. 네가 없어도 난 안 죽어. 그래요. 그럼 전 회의 준비에 들어가겠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 입원하신 거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전화 한 통도 없고 와보지도 않는다고 어머니 나한테 한바탕 하셨어. 미안 깜박했어?
깜박할 게 따로 있지 어떻게 이런 일을 깜박해. 이제라도 알게 됐으니까 빨리 가서 사과드리면 되잖아. 내가 가라고. 당신이 가야지 누가 가. 엄마는 당신한테 화나신 거지 나한테 화난 게 아니잖아. 난 일도 해야 하니까 당신이 연차 내고 가봐. 나도 일하고 있는데 왜 당연히 나보고 가라고 하냐고. 당신은 여자고 며느리잖아. 어머니랑 똑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머니는 연세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한다고 쳐도. 당신은 젊은 사람이 그런 고리타분한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회사 다니는데 왜 집안일이랑 집안행사는 다 내가 도맡아서 해야 해? 나 진짜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여자는 결혼하면 집안일 바깥일 다 알아서 척척해야 하는 슈퍼우먼이 돼야 하는 거야? 그냥 입원한 엄마한테 가서 얼굴 한번 비추라고 하는데 뭔 불만이 그렇게 많아?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 그렇게 쉬우면 당신이 가면 되겠네. 당신 엄마지 내 엄마도 아닌데 왜 나한테 대리효도를 바라니? 합가하기 전에는 합가하면 무조건 내 편 들고 집안일도 절반 하겠다고 하더니 합가하자마자 어머니 편에 서서 어머니 기분만 살피고 집안일에도 손 하나 까닥하지 않는 사람이 뭘 잘했다고 나한테 큰 소리야. 내가 설거지라도 할라 치면 엄마가 눈치 주고 화내서 못한다는 거 잘 알잖아. 아니 그것도 다 핑계로밖에 안 들려. 당신은 그냥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고 날 부려먹는 게 편할 따름이야. 아니 다른 집 여자들은 묵묵히 다 하는 일을. 왜 당신만 못하겠다고 그렇게 떠들어대는 거야? 여자는 원래 결혼하면 집안일하고 시부모 봉양해야 하는 거잖아. 밖에서 일을 하던 안 하던 한 집안의 며느리가 됐으면 며느리돌이를 해야 할 거 아니야.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우리 엄마가 곧 당신 엄마니까 알아서 보셔. 말이 안 통한다. 암튼 난 오늘 병원에 못 가니까 알아서 해. 퇴근하고 들르려고 했는데 그럴 생각마저 없어졌어.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을 다 어디로 들은 거야? 엄마가 입원해 있는 동안 쭉 가서 간병해. 나 내일부터 출장 잡혔단 거 몰라서 그래? 출장은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달라고 하면 되잖아. 당신 하나 없다고 회사가 못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꼭 당신이 가야 할 필요 있어? 내가 몇 달 동안 책임지고 진행해온 프로젝트야. 근데 갑자기 내가 빠진다는 게 말이 돼? 그딴 거 난 모르겠고 나한테 있어서는 우리 엄마 간병이 제일 중요해. 그럼 아들인 당신이 가서 간병해. 이상 끝! 다음 날. 설마 했는데 네가 정말 날 헌신짝 취급할 줄은 몰랐다.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언제 어머니를 헌신짝 취급했다고 그러세요? 네가 날 CM이로 생각했다면 날 보러 왔겠지. 근데 넌 어제에 이어 오늘도 날 깡그리 무시하고 있잖아. 아들이 갔잖아요. 그럼 됐지 절 왜 기다려요? 전 출장이 잡혀서 병원에 못 간다고 그 사람한테 말했는데 못 들으셨어요? 들었으니까 더 화가 치밀어 오르지. CM이가 골절돼서 병원에 누워있는데 며느리란 년은 출장을 갔다니 이게 말이나 되니? 너 그렇게 잘났니? CM이는 죽던 말던 상관할 필요도 없는 대단한이라는 거야. 이럴 때일수록 곁에서 힘이 돼줘야지. 가족보다 지일이 더 중요한 여자에서 뭐하니? 너 같은 여자를 며느리로 들인 게 억울하고 원통하다. 은희 같은 애를 두고 왜 너랑 결혼했는지 우리 아들도 후회하는 눈치던데. 네가 그렇게 한가하게 출장이나 다닐 처지니? 은희가 누구예요? 아 그래 넌 모르지? 우리 아들 전 여친인데 지금 내가 입원해 있는 병원 간호사야. 너랑 달리 이 큰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선생님이지. 간호사를 선생님이라고 하는 말은 또 처음이네요. 너보다 잘 벌고 잘 나간다고 하니까 심술나니? 제가 간호사보다 잘 버는지 못 버는지 어머니가 어떻게 아세요? 보나마나 뻔하지. 원래 간호사들은 잘 벌고 가족이 아플 때는 간병도 해줄 수 있어서 1등 신부감이라고 하는 거야. 걔랑 결혼했으면 우리 아들 인생도 피고 나도 편했을 텐데? 대체 무슨 운명의 조화로 우리 아들은 너랑 결혼해서 팔자가 이렇게 꼬였는지 모르겠다. 은희는 자상하게 웃으면서 아픈 나한테 친절하게 잘해주는데 넌 대체 나한테 뭔 힘을 주고 뭘 해줬니? 환자한테 잘해주는 건 그 사람의 일인데 왜 저랑 비교해요? 아니 걔는 사람을 돌보는 일 말고도 요리 청소도 완벽하게 잘할 아이야. 그걸 어머니가 어떻게 아세요? 난 그냥 딱 보면 알아. 손끝이 야무진 게 뭘 해도 잘할 것 같아. 그런 애들이 나중에 임신하고 아들도 쑥쑥 잘 뽑게 되는 법이지. 아들이라니요. 너무 나가는 거 아닌가요? 설마 아들 전 여친한테 아들 애를 낳아달라 하고 싶다. 뭐 그런 이상한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왜 안 되니? 걔들이 원한다면 반대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머니 아들은 유부남이에요. 근데 제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날 간병하러 안 온 네 탓이니까 날 원망하지 마. 아들이 간병하러 갔으면 됐지 왜 그렇게 저한테 집착하세요? 아들은 아들이고 넌 넌데 왜 네 책임을 우리 아들한테 전가하려고 하니? 시애미를 간병하는 건 며느리 의무야. 같은 말 자꾸 반복하는 거 지치니까 그만하죠. 사후로 이혼하자. 잠꼬대 하고 있어? 이혼하자고. 똑같은 말 몇 번 반복해야 돼? 진심이야? 당신 바람 폈어? 바람핀 건 너잖아. 뭐라고? 내가 언제? 어제.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았단 말이야? 당신은 지방에 출장 갔잖아. 어제 일 끝내고 잠깐 어머니 병원에 가보려고 집에 갔던 거야. 근데 현관에 들어서니까 못 보던 여자 신발이 있고 침실 문을 열어보니까 너가 여자랑 같이 자고 있더라? 대낮부터 왜 저렇게 자고 있나 궁금했는데 그년 혹시 전 여친이니? 간호사니까 야근하고 낮에 남이 집 안방에서 퍼져 자고 있었어? 헤어진 전 여친이랑 우연히 병원에서 재회하니까 설레고 좋았어? 그래서 만난 지 이틀 만에 집에까지 끌어들여서 즐겼니? 양심도 없는 인간. 바람 필 거면 밖에 나가서 필 것이지. 왜 내 침대에 상간녀를 끌어들이고 지랄이냐고 더러운 인간아. 당신이 없으니까 괜히 모텔비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집에 데리고 온 거야. 엄마가 입원해 있는 중에 그 병원에 간호사랑 바람을 피는 네가 인간이니? 믿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바람은 아니야. 그냥 오랜만에 본 예대인이라 기분이 좋아서 만났을 뿐 분류는 아니야. 오랜만에 보고 기분이 좋으면 같이 자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 한 번 잔 거야. 맹세코 어제가 처음이고 딱 한 번뿐이야. 한 번이던 10번이던 횟수가 중요해? 사람을 죽였는데 칼로 한 번을 찍었는지 10번을 찍었는지가 중요하냐고. 내가 사람을 죽인 건 아니잖아. 그런 비유는 좀 아닌 것 같다, 여보. 아니 넌 날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합가하고 어머니가 나한테 시집살이 시킬 때도 내 편 안 들어주는 것도 참고 모든 집안일은 나한테 떠맡기고 지는 주말에 취미활동이나 하러 다니는 것도 참았지만 날 배신하고 딴 년이랑 자고 있던 놈은 절대 용서 못해. 니들이 자고 있는 모습 사진으로 증거 남겼으니까 위자료 내고 이혼해. 난 걔랑 다시 시작할 생각 없어. 걔한텐 남친도 있고 우린 그냥 한번 자고 끝내기로 한 사이야. 그러니까 제발 이혼 말은 하지 말아주라. 출장 끝내는 대로 내 짐 친정으로 가져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잠시 후 너 대체 언제 출장 끝내고 날 간병하러 올 거니? 영원히 안 갈 거니까 저한테 간병받을 꾸밀랑 꾸지도 마세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심술궂은 노인네 간병할 일은 영원히 없습니다. 이게 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너 정말 우리 집에서 쫓겨나고 싶니? 내 아들한테 이혼당하고 이혼녀가 되고 싶어? 널 내치고 새며느리 들여도 되니? 내내 맘대로 하세요. 드디어 소원 성취하셔서 좋으시겠어요. 눈에 가시 같은 정 꺼져줄 테니까 새며느리 들여서 천년만년 만수무강하세요. 그게 뭔 소리니? 어머니 아들이랑 이혼하기로 했으니까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시라는 뜻입니다. 뭐야, 너 지금 나랑 농담하니? 농담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쩌죠? 농담이 아니라 사실인데요? 저 바람둥이 놈이랑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바람둥이라니? 우리 아들이? 네, 그 간호사 전 여친이랑 제 침대에서 둘이 자고 있는 걸 제 두 눈으로 똑바로 봤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그년이 어떤 년인지 잘 아는 우리 아들이 그년이랑 붙었을 리가 없어. 년이라니요. 자상하다고 며느리감으로 욕심내지 않았어요? 그건 그냥 널 꼴리려고 하는 말이지 진심이 아니야. 뭐라고요? 내가 그렇게 말하면 너가 위기감을 가지고 나한테 잘할 줄 알고 그랬단 말이야. 한심해서 말이 안 나오네요. 그녀는 예전에도 이 남자 저 남자랑 바람 펴서 우리 아들이 차버린 년이야. 근데 그런 년 때문에 이혼한다니 이게 말이 되니? 꼴 보기 싫은 절 안 봐도 돼서 오히려 잘된 일이잖아요. 그래도 이혼은 안 돼. 왜요? 제가 없음 지금처럼 넉넉하게 못 살 것 같으니까 걱정되세요? 제가 버는 거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제가 없음 생활의 질이 떨어져서 싫으세요? 아님 가정부가 없어져서 다시 살림할 일이 아득한가요? 네 말이 다 맞고 너가 없으면 안 돼? 우리 아들 수입만으로는 지금처럼 풍요롭게 살 수 없어 우리. 그러니까 제발 이혼 말은 하지 말아다오. 쭉 분가하고 싶었는데 이혼하게 돼서 차라리 잘 됐네요.
분가에도 기생충 같은 노인네한테 생활비를 줘야 하고, 명절 생신에 용돈 주고 선물 줘야 하고 더럽게 많은 집안 행사에 다 참석해야 하는데, 이혼하고 싱글로 돌아가면 그런 골치 아픈 것들 안 해도 돼서 속이 다 시원하네요. 나랑 우리 아들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되겠니? 절대 안 되니까 포기하세요. 그 후 전 불륜연놈한테 위자료를 받고 이혼했고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전 남편은 적은 월급으로 월세를 내고 생활비를 쓰면 취미생활할 돈조차 남지 않는다고, 다시 재결합하면 안 되냐는 문자를 보내오고, 전시모 또한 저와 함께 살던 시절이 제일 행복했다고, 다시 같이 살고 싶다는 연락을 해대길래 전 남편이랑 같이 차단해버렸습니다. 전시모한테 한 가지 감사한 게 있다면 그건 바로 자신의 모든 불행이 아들의 전 여친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입원했던 병원에 찾아가서 간호사가 보호자의 아들을 유혹해서 아들 가정을 파괴했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서 내연녀를 직장 그만둘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이랍니다. 손 안 더럽히고 코 푼 기분이지요. 제가 누군지 궁금하죠? 저 그 사람 여친이에요. 그 사람은 제 남자고 우린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데, 슬프게도 그 사람이 제 남편이 아니란 게 너무 황당해서 이렇게 연락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랑 결혼할 사람은 저니까 그쪽은 그만 헤어져 줄래요? 갑자기 뭐니? 내 남편 여친이라니? 제 자기소개가 살짝 부족했나요? 그래요. 제가 그 사람 여친이고 그 사람 약혼녀예요. 이제 좀 답이 됐어요? 답을 얻었으면 헤어져 줄래요? 대체 뭔 개소리를 하는지 도통 의미를 모르겠어. 그 사람은 내 남편인데 네가 왜 그 사람 약혼녀란 말이야? 너 혹시 내 남편을 짝사랑하는 여자니? 아님 스토커? 짝사랑은 뭐고 스토커는 또 뭐예요? 그딴 말 굉장히 실례란 생각은 못해요? 저랑 그 사람은 오래전부터 사귀는 사이인데 뭔 짝사랑 같은 소리예요? 우린 운명적인 사랑을 하는 사이고 그 증거로 전 지금 임신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자 내 아이 아빠가 될 남자를 그만 놔줄래요? 그쪽한테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이지만 저한테는 소중한 가족이거든요. 오래전부터 만났고 임신까지 했다고? 그렇다고 하는데 왜 자꾸 되물어요? 그 사람의 1번은 나니까 그쪽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요. 불륜녀 주제에 1번 좋아하고 있네. 네가 1번이라고 하면 1번이 되는 거니? 이래서 사람들이 다들 첨년하는 거구나. 첨년들은 하나같이 천박하고 우아함이 없어서 역겹단 말이야. 갑자기 그 사람 운명의 여자가 나타나니까 타격받고 파닉 상태가 돼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건 당연하지만 왜 이렇게 웃기지? 그 사람한테 버림받은 년은 말대꾸하지 말고 꺼지기나 해요. 내가 버림받았다고? 우린 10년을 만났고 다음 달에 결혼식까지 하는데. 그런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버림을 받는단 말이야? 하긴 대학 때부터 멍청한 짓은 혼자 다 했지. 의대생인 그 사람한테 생활비 대주고 밥 사주고 옷 사주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주고. 공짜 가정부가 따로 없었지. 어려운 형편에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길 찾아서 편하게 살라고. 부모님이 비싼 돈 들여 대학까지 보내줬는데 결국 대학 내내 남친 위해 헌신만 하는 그쪽 꼴을 보는 그쪽 부모님 맘이 어땠겠어요? 남자를 위해 모든 걸 바치는 멍청한 여자는 남자의 환심을 얻지 못한다는 걸 몰랐어요? 달콤한 말 몇 마디만 해주면 다 도맡아서 해주는 그쪽이 제일 쉬운 여자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 사람은 의대생이니까 시간이 없고 바쁘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 도와준 건데. 그런 순수한 내 사랑을 그 인간은 이용하기만 했단 말이야? 그쪽이 헌신해준 덕분에 전 그 사람이랑 편하게 데이트할 수 있어서 행복했잖아요. 언젠가 꼭 한번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게 돼서 미안하게 됐네요. 그럼 대학 때부터 그 사람이랑 바람폈단 말이야? 그 인간이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양다리를 걸쳤다고? 바람은 누가 바람폈단 거예요? 그 사람을 먼저 만나서 사귄 사람은 저니까 바람은 그쪽이 폈거든요. 누군 사랑하는 남자를 딴 년이랑 공유하고 싶어서 공유한 건 줄 알아요? 다 그 사람의 장래를 위해 제가 뼈를 깎는 아픔을 견디고 이날 이때까지 참고 견딘 거예요. 다행히 하늘도 노력하는 자를 버리지 않고 그 사람이 드디어 성공했으니까 아무 쓸모도 없는 그쪽은 이제 버리는 게 맞죠. 그동안 절 위해 죽어라고 그 남자 뒷바라지해줘서 고마워요. 이제 그 사람은 제가 돌려받을 거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사람이랑 헤어져줘요. 미친년이 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말 같지 않은 네 말에 따라줄 것 같니? 배신감과 허무함에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건 당연해요. 저라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감정은 감정이고 현실은 또 현실이잖아요. 억울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라면 바보 온다리도 장군으로 만들 수 있는 평강공주 레벨이니까요. 본가가 사업하고 직업이 의사인 그 남자는 이제 제 거니까 멍청한 여자는 썩 물러가요. 어울리지도 않는 개꿈 꾸고 이룰 수 없는 허황한 꿈을 꿨다고 생각하고 후를 다 털어요. 그 사람 본가에서 널 받아줄 것 같니? 그분들은 몇 년 전부터 날 며느리로 인정해 주셨는데 너 같은 내연녀를 아들 배우자로 허락해 줄 거라고 믿는 거야. 그분들을 그렇게 믿었어요? 왜 네가 믿는 그 모든 분들은 널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뭐라고? 그분들 절 보고 완전 좋아하시던데요? 임신했단 말을 전했을 때 너무 기분이 좋다고 돈봉투까지 넘겨주시고 배불러 오기 전에 결혼식 서둘러야겠다고 빨리 예식장 알아보라고 하셨거든요? 헌신만 하다가 헌신짝이 된 건 동정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노력한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고 베풀었다고 다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누가 며느리가 되던 상관없이 당신들 아들이랑 행복하게 살면 충분하다고 하셨으니까. 그분들한테 매달릴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하긴 그 사람들한테 있어서 며느리가 누군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겠지. 중요한 건 본인들 뒤치다꺼리를 완벽하게 해줄 사람만 있으면 되겠지. 대체 뭔 소리를 중얼중얼대는지. 그나저나 제가 이날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알아요? 10년을 나랑 그 사람한테 이용만 당해온 그쪽한테. 이렇게 크고 재밌고 충격적인 비밀을 언제 어떤 식으로 폭로할지 몇 번이나 상상했는데 오늘 드디어 이렇게 속 시원히 다 까발키게 돼서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네요. 사업하는 집 며느리 의사 사모님이 될 날만 기다리면서 10년을 헌신하고 결혼 날짜까지 잡았는데 결혼을 한 달 앞두고 갑자기 하늘 위에서 지하로 떨어지는 기분이 어때요? 처음부터 그 결혼식 예약은 나와 그 사람을 위한 결혼을 위해서지. 그쪽이 그 사람 신부가 돼서 웨딩드레스 입고 사람들의 축복을 받을 일은 없었어요. 전 세계 통틀어서 최악의 불륜녀라고 불러줄게. 최고의 칭찬으로 받아들이죠 뭐. 같은 여자로서 널 경멸한다. 저도 그쪽을 한없이 경멸하니까 괜찮아요. 남친이 10년 동안 다른 여자랑 만나고 있단 것도 모르는 그쪽을. 저 역시 같은 여자로서 한없이 경멸하니까 떠들어대지 말고 반성이나 해봐요. 대체 어디부터 어디가 잘못됐는지 반성하고 또 반성해야 나중에 시집이나 갈 거 아니에요? 어떤 남자가 그쪽 같은 여자랑 결혼할지? 상상만 해도 그 남자가 불쌍해지네요. 제일 아름다운 시절을 엉뚱한 놈한테 다 바치고 빈 껍데기 같은 몸뚱이로 딴 놈이랑 결혼하는 최악의 여자란 걸 알려나 모르겠네. 그쪽같이 둔감한 여자는 여자로서 끝이니까 그냥 혼자 사는 게 답인가. 절대 니들 용서 안 해. 그쪽에 용서 따위가 얼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용서하고 말고 해요? 용서 안 한다고 해도 전혀 두려운 거 없으니까 평생 우릴 증오하면서 살아요. 그래봤자 본인 마음만 조금씩 다 썩어 문드러지겠죠? 지금까지 그 사람을 위해 뒷바라지해줘서 고맙고 이젠 다 끝났으니까 떨어져 나가줘요. 의사 사모님 자리도 그리고 사업하는 집 며느리 자리도 이젠 다 제 거예요. 의사 사모님? 누가? 네가? 너 의사랑 결혼하니? 갑자기 정신줄이 끊어졌어요? 의사인 그 사람이랑 결혼한다고 했을 텐데요? 지난주에 벌써 혼인신고도 했고 이제 결혼식만 하면 우린 완벽한 부부예요. 혼인신고를 했단 것보다 더 어이없는 건 그 사람이 어떻게 의사니? 10년을 만났다면서 그 인간이 의사인지 아닌지도 몰랐니? 지금 장난해요? 전 그 사람이 의대에 입학하고 졸업하는 거 다 봤거든요? 정말 봤니? 정말 그 인간이 의대 졸업하는 거 봤어? 무슨 뜻이에요? 정말 그 인간이 의대를 졸업하는 졸업식에 참석했냐고 물었어. 그날 그쪽이 그 자리에 간다고 해서 전 못 갔는데요? 나도 간 적 없거든? 왜냐? 그 인간은 의대를 졸업하지 못했으니까. 뭐라고요? 그 사람 의대에 입학했잖아요. 입학은 했는데 졸업은 못했거든. 처음엔 나도 열심히 공부하는 줄 알았는데 졸업할 때쯤에 알고 보니 대학을 중퇴했더라고. 왜 그 어렵게 들어간 대학을 중퇴했냐고 따졌더니 적성에 맞지 않고 공부하는 게 지겨워서 때려쳤다고 하더라. 그땐 이해가 안 돼서 힘들었는데 이제야 이해가 되네. 그 인간은 너랑 놀기 위해 의대를 때려친 거였어. 또 다른 의미로 제주도 좋다. 의대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매력이 넘쳐서 정말 좋겠어?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난 그 인간이 의대 졸업하고 의사가 되는 날만 기다리면서 지금까지 제대로 된 취업도 안 하고 화려하게 취직할 날만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의대를 중퇴했다고 하면 난 어쩌란 말이야?
의사가 못 되면 그 인간은 앞으로 뭘 해서 나랑 내 뱃속 아이를 먹여 살리니? 그걸 나한테 묻니? 의대를 중퇴한 인간이지만 그래도 사랑하니까.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결혼해서 같이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결혼 한 달을 앞두고 이런 뒤통수를 맞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백수놈은 버려줄 테니까 갖고 가. 아주 중요한 것을 잊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사람은 백수지만 그 사람 부모님은 사업하시는 분들이고 본가가 부자란 거 잊었어요? 의사는 못 돼도 아버님 사업을 이어받아서 사장님은 될 수 있잖아요. 이래나 저래나 제가 사모님 팔자임에는 틀림이 없는데요? 사모님, 네가 오늘 여러모로 날 웃겨주고 있네. 그 인간 부모님한테 빚이 5억 원이나 있단 말은 못 들었나 봐. 빚이라니요? 그분들 부자 아닌가요? 옛날에 사업이 잘 될 때는 남부러운 거 없이 잘 살았지.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사업이 기울기 시작해서 지금은 빚밖에 안 남았다고 들었는데. 그게 무슨 개소리예요? 저 그런 말 못 들었거든요? 그럼 그쪽은 그 사람 본가가 개털이란 걸 알면서도 그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했던 거예요? 바보처럼 우리 친정의 도움을 받아서 그 사람 본가의 사업을 일으키려고 했었거든. 그쪽 친정 부자예요?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5억 원 정도는 도움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지. 물론 아직 결혼 전이고 확실하게 돈을 받은 게 아니니까 그 인간한테는 암소리 안 했는데. 그게 오히려 잘된 일이 될 줄은 몰랐네. 내가 친정에서 5억 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했다면 그 인간은 분명 나랑 결혼할 생각을 했을 테고 결혼 후에도 바람피고 혼외자를 낳는 짓거리를 했겠지. 10년을 만나면서도 우리 부모님이 알부자라는 사실을 터놓지 않은 게 정말 신의 한 수였어. 그 인간이랑 그 인간 부모님이 절 기만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의사도 아니면서 빚밖에 남지 않은 사업도 사업이라고 허세만 부린 그것들이 용서가 안 돼요. 억울하니 난 너보다 더 억울하고 속이 터지는데. 니들이 10년 동안 날 갖고 논 걸 생각하면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을 것 같은데. 네가 아무리 억울한들 나만큼 속이 시커멓게 됐을까. 그래도 다행인 건 니들이 불행하단 거야. 날 배신한 인간들이 나보다 더 행복하다면 잠도 오지 않을 것 같은데. 니들이 빚더미에 빠져서 개고생할 거란 생각을 하니까 속이 너무너무 시원해. 니들 때문에 파혼하게 됐으니까 위자료 청구할게. 전 임신 중이고 직장도 없고 적금도 없는데 무슨 돈으로 위자료를 주란 말이에요? 내 알바 아니잖아. 이건 어때요? 그 사람 다시 그쪽한테 줄게요. 전 이혼할 테니까 그쪽이 그 사람이랑 혼인신고하고 결혼식해요. 그리고 그 사람 본가 사업을 일으켜 세워줘요. 전 그냥 죽은 듯이 조용히 아이 키우면서 둘째 부인으로 살게요. 둘째 부인이 아니라 첩년. 주둥이는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지. 아, 그래요? 전 평생 첩년으로 살아도 되니까 그 사람을 사장으로 만들어주고 저랑 제 아이한테 생활비만 주세요. 그럼 전 평생 형님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몸을 낮추고 살게요. 재수 없이 누구 보고 형님이래. 내가 뭐가 부족해서 10년이나 날 배신한 놈을 사장놈으로 받아주고 첩년이란 그 첩년 새끼를 먹여 살리면서 가슴이 시커먼 숫덩이가 되도록 미련하게 살아야 한단 거야? 두 연놈이 빚더미에 빠져서 어디 한번 개고생 죽어라고 해봐. 변호사 통해서 내용 증명 보낼 거니까 벌벌 떨면서 기다려. 그 후 전 그 두 연놈한테 내용 증명을 보냈고 그들은 내 연녀 부모님과 친척들 지인들한테 돈을 빌려서 위자료를 입금했습니다. 저 때문에 모든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서 모든 사람 앞에서 망신을 당했다는 원망의 카톡을 보내오길래 두 연놈을 동시에 차단했습니다. 대학 동창들한테 전해들은 데 의하면 그들은 지금 부모님이 진 빚을 갚느라 죽어라고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빚 5억 원이 동네 개 이름도 아니고 평생을 벌어서 갚아도 다 못 갚을 수도 있는 돈을 버느라 인생이 흑비치겠지요. 오늘 정시 퇴근한다고 하지 않았어? 밥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아직까지 안 오는 거야? 미안한데 오늘 집에 들어갈 기분이 아니야. 무슨 뜻이야? 회사에서 뭔 일이라도 있었어? 제일 친한 내 친구가 죽었대. 친한 친구라면 종혁 씨 말이야? 20년 지기 종혁이 그놈이 교통사고로 오늘 하늘나라에 가버렸대. 어쩌다가 그런 일이. 아직도 그놈이 고인이 됐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 저번 주에도 만나서 같이 술 마시고 다음 달에도 만나기로 했는데 마지막 인사도 나누지 못했는데 다신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믿을 수 없어. 백발노인이 될 때까지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놈의 명이 그렇게 짧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뭐라고 위안을 해야 할지. 힘내 여보. 죽은 친구놈도 친구놈이지만 그 와이프가 더 불쌍해. 젊은 나이에 결혼 3년 만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됐으니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겠냐고.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으면 나한테 연락도 못했을까.
그럼 당신은 누구한테 연락을 받았단 말이야? 동창놈이 같이 장례식에 가지 않겠냐는 연락을 해와서 알게 됐어. 내 친구 놈은 법이 없어도 살 정도로 착한 놈인데 왜 씨는 늘 착한 사람을 먼저 데려가는지 너무 원망스럽다. 속상하고 슬픈 당신 마음은 잘 알겠는데 너무 괴로워하지 마. 당신 곁에는 내가 있잖아. 장례식장에는 언제 갈 거야? 나도 같이 갈까? 아니 당신은 안 가도 돼. 종혁이 와이프랑도 별로 친하지 않고 아는 사람도 그다지 없으니까 굳이 갈 필요는 없고 그냥 조의금이나 성의껏 준비해놔. 알겠어. 근데 나 당신한테 할 말이 있는데 들어줄래? 무슨 말? 나 종혁이 와이프 우리 딸로 입양하고 싶어. 뭐, 당신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 사람 와이프가 애도 아니고 우리가 왜 그 여자를 입양해야 한단 거야? 심지어 우리는 불임도 아니고 그냥 신혼을 즐기기 위해 잠시 아이를 안 가지는 것일 뿐인데. 왜 그 여자를 입양해야 한단 말이야?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지연이가 아이는 아니지만 나보다 8살이나 어리니까 아이나 마찬가지잖아. 연예인들도 성인인 딸 입양하고 그러는데 우리라고 못할 거 없지 안 그래? 남이 뭘 하던 나랑 뭔 상관이야? 난 한 번도 애를 입양하겠단 생각한 적도 없고 성인인 여자를 딸로 받아들일 생각은 더더구나 꿈에서도 한 적 없어. 당신이 혼란스럽고 거부감이 드는 건 다 이해해. 누구라도 다 당신 같은 반응을 할 거야. 나도 이러고 싶지 않지만 소중한 친구의 와이프를 방치할 수 없어서 그래. 지연이는 어릴 때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이젠 남편까지 잃은 불쌍한 여자야. 가장 소중한 가족을 모두 교통사고를 잃고 정신상태가 많이 취약한 상태의 그녀를 못 본 척 외면하는 게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닌 것 같아서 이러는 거야. 아무리 친한 친구의 와이프라고 해도 이름을 불러? 나보다 8살이나 어리니까 그냥 처음부터 쭉 이름 불러왔어. 지연이도 나를 오빠처럼 생각해왔고 그래서 더 가슴이 아파. 당신만 동의한다면 지연이를 우리 딸로 입양해서 우리 집에서 같이 살게 하고 싶어. 그 여자를 도와줄 방법은 입양이 아니더라도 많다고 생각해. 친구가 죽기 전에 병원에서 지연이한테 유언을 남겼대. 자기가 죽고 나면 남은 인생은 나한테 기대서 살라고. 고인이 된 사람한테 이런 말 하는 거 미안하지만 결혼한 친구한테 자기 와이프를 맡기겠다는 말을 하는 자체가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왜 내가 당신 친구 와이프를 딸로 입양해야 하는지 의미를 모르겠어. 그리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유언을 당신한테 그대로 전한 그 여자 의도도 모르겠어. 성인인 여자가 정말 우리 집에 와서 우리를 엄마 아빠라고 부르면서 살고 싶단 말이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말했잖아. 지연이는 18살 때 부모님을 잃고 늘 사랑에 고파온 애라고. 애가 아니라 26살 성인이야. 내 나이가 32살인데 26살 딸이 말이나 돼.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지연이를 입양하면 지연이 유산은 우리가 다 가질 수 있어. 뭐라고? 지연이 부모님한테 받은 유산만 10억 원 넘게 가지고 있어. 그 말인즉 우리가 지연이를 입양하면 그 10억 원은 우리 거로 된다는 뜻이야. 말도 안 돼. 돈 때문에 그 여자를 우리 애로 입양하겠다는 생각을 한 거야? 10억 원이야. 우리 같은 흙수저들은 평생 벌어도 손에 쥐어보지도 못할 돈인데.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잡고 돈을 손에 넣겠다는 게 뭐가 잘못됐단 거야? 지연이는 가족을 갖고 싶어하고 난 돈이 욕심나. 목적은 서로 다르지만 각자의 욕심으로 가족이 돼서 행복하게 살 순 있잖아. 입양한다고 해서 그 여자가 그 돈을 우리한테 준다는 보장 있어? 그 여자는 6살짜리 애가 아니라 26살 성인이야. 더 이상 내 말에 반론하지 마. 당신이 뭐라고 해도 난 무조건 지연이를 내 딸로 입양할 거야. 난 이미 결정했으니까 내 결정을 못 받아들이면 우린 갈라설 수밖에 없어. 돈 때문에 나랑 이혼하겠단 말이야? 난 딸을 입양하자고 했지 이혼하자고 하지 않았어. 장례식 끝내고 나면 지연이를 우리 집에 데리고 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래, 그럼 난 지금 당장 친정에 갈게.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뽀르르 친정으로 가는 그런 거 좀 안 하면 안 돼. 당신은 32살이나 먹고도 그렇게 친정에 의지하는데. 지연이는 26살밖에 안 됐으니까 얼마나 비빌언덕인 친정이 그립겠냐고. 당신 착한 여자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나야말로 실망이야. 그 여자가 불쌍해서던 아님 돈 때문이던 아님 또 다른 이유에서던. 내 의사는 무참히 짓밟고 지 생각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횡포적인 그 모습이 낯설기까지 해. 시간 갖고 생각하고 싶으니까 연락하지 마. 일주일 후. 어떻게 할지 생각은 다 해봤어? 결론은 이미 내렸어. 어떤 결론 내렸어? 이혼하자. 그래 알았어. 당신이 이혼을 원한다면 그렇게 해줄게. 위자료 줘. 위자료라니? 우린 합의 이혼인데 뭔 위자료야? 너 그 여자랑 바람 폈잖아. 무슨 소리야? 내가 친구 와이프랑 바람 필 리가 없잖아. 근데 실제로 바람 폈잖아.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의심하지 말라니까? 그 여자랑 만났어 나.
당신이 지연이를 왜 만나? 나한테 연락이 왔더라고. 내 남편한테 협박받고 있으니까 제발 좀 도와달라고. 자기 딸로 입양하던가 자기랑 결혼하던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해서 둘 다 거부했더니 그 여자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가지고 협박했다고 하던데 사실이니? 친구 여자랑 바람핀 거로도 모자라서 더러운 사진 동영상까지 찍어서 그걸 사람을 협박하는 도구로 이용하는 개쓰레기였어 너? 내 남편이 그런 무서운 놈이라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데 이게 네 본 모습이니? 그동안 나한테 보였던 다정하고 성실한 모습은 다 가상이었던 거야? 사람은 변하는 동물이야. 당신을 사랑하던 그때 내 모습도 진짜 내 모습이고, 친구 와이프랑 바람피던 나도 나 자신이고, 돈에 눈이 멀어서 친구 와이프를 내 소유로 만들려고 한 것도 내 본성이야. 인간은 원래 다양한 모습을 갖고 사는 동물 아니야. 나만 이래.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을걸. 난 당신을 사랑하니까 그 여자를 우리 딸로 입양하려고 했는데, 그런 내 맘도 몰라주고 이혼하겠다고 날뛰는 당신이야말로 날 사랑하긴 하는 거야. 날 사랑해서 그 여자를 입양하려는 게 아니라 두 여자를 지 소나기에 넣고 평생 양쪽에 끼고 살 생각으로 그런 개국리를 한 거잖아. 그 여자가 녹음한 거 다 들었어. 킹사이즈 침대를 사서 황제처럼 두 여자를 양쪽에 끼고 살고 지 유전자를 가진 애를 10명 정도 두 여자한테 낳게 만들 거라고 짓거렸잖아 너. 변태 아니야? 사이코패스니? 내가 이혼하지 않으면 지 딸로 입양하고 내가 이혼하겠다고 하면 지랑 결혼해야 한다고. 안 그럼 사진과 동영상을 세상에 다 퍼뜨리겠다고 협박하는 게 인간이야? 너 왜 팔을 바깥쪽으로 굽히고 그래? 난 네 남편이지만 그 여자는 네 남편과 바람핀 쳐죽일년이야. 넌 벨도 없어. 왜 불륜녀 편을 들고 그러냐고. 바람핀 그 여자를 용서한 건 아니지만 네가 질이 훨씬 더 나쁘니까 이러는 게 아니겠어? 그 여자는 나한테 무릎 꿇고 사과했고 위자료도 파격적인 액수를 이미 입금했어. 그 여자가 나한테 네 본성을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난 아직도 네가 어떤 놈인지 몰랐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난 더 이상 그 여자의 적이 되지 않기로 했어. 너도 나랑 다를 바 없잖아. 위자료 더 주니까 남편 불륜녀도 용서하는 천박한 여자잖아. 위자료를 주더라도 용서가 되는 사람이 있고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여자는 이상하게 용서까지는 몰라도 동정은 가네? 천불륜을 시작한 것도 네 협박 때문이라며? 우연히 네 회사 후배랑 그 여자가 같은 대학 나왔고 그 여자가 대학 때 남친이랑 동거했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자기랑 불륜 관계를 맺지 않으면 혼전 동거 사실을 그 여자 남편한테 다 까발키겠다고 협박했다며? 그것까지 그 여자가 다 말했단 말이야? 한번 협박해서 재미 보니까 멈출 수 없었니? 그래서 이젠 사진이랑 동영상까지 찍어서 협박질을 했어? 언제까지 네 협박질이 통할 거라고 생각했니? 네 세상에는 법이란 것도 없어? 상식이 통하는 사회란 개념은 없는 거야? 너 설마 날 고소할 생각은 아니지? 왜 아니야? 너 같은 건 교도소에 가서 제대로 참교육 받아야 하는 미친놈 아니니? 내가 사람을 때렸니 죽였니? 교도소가 웬 말이야? 사람을 협박하는 건 협박죄야. 그런 것도 몰라? 지금 당장 처가에 갈게. 당신한테 무릎 꿇고 빌게. 우리 부부잖아. 한 번만 나한테 기회를 줘. 못 올 건데. 왜 못 가? 발은 내 다리에 달렸는데 내가 왜 못 가냐고. 네 부모님이 네 집에 도착했다는 문자가 왔는데 아직이야? 뭐야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나잖아. 아니 우리 부모님이 여긴 왜 왔어? 널 잡으러 간 게 아니겠어? 네가 한 짓거리들을 다 말씀드렸더니 당신들이 직접 널 잡아서 경찰서에 끌고 가겠다고 하시던데 책임감과 정의감이 넘치는 분들한테서 어찌 너 같은 게 나왔는지 의문이다. 이건 우리 일인데 어떻게 우리 부모님까지 끌어들이고 있어? 나 지금 욕실에 도망왔는데 어떡해. 나 경찰서에 끌려가기 싫단 말이야. 조용히 기어나가서 부모님 따라가. 늙은 부모님 가슴을 더 이상 아프게 하지 말고 고분고분 죗값이나 치러. 그 후 전 남편은 협박죄로 실형을 받게 됐고 시부모님의 도움으로 전 순조롭게 그 인간과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 대신 공동적금은 제가 다 가졌고 시부모님은 저에 대한 미안함으로 살던 집 전세금도 제 계좌로 이체해 주셨습니다. 남편 친구의 와이프는 그 인간이 깜방에 들어가자 드디어 자유를 찾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났다고 들었습니다. 미안하고 고맙고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장문의 문자를 보내왔지요. 증오해야 할 남편 내연녀지만 온전히 미워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완전히 용서할 수도 없는 애매한 인물이죠.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셨나요? 멤버십은 사랑입니다.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한 편 더 어떠세요? 오늘 내 화장실 썼어? 어떻게 알았어? 아침에 잠깐 썼어. 미안. 미안하다고 하면 다야?
내가 말했지. 내 방에 있는 화장실은 절대 쓰지 말라고. 49살 아저씨가 내 변기를 쓴다는 상상만 해도 토 나와서 생리적으로 무리라고 하는데. 왜 자꾸 나 몰래 내 화장실을 훔쳐 쓰는 거야? 훔쳐 쓴 게 아니라 아침에 화장실이 급한데 네 엄마가 쓰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네 방에 있는 화장실 쓴 거야. 화장실이 급하면 집 앞 편의점에 가면 되지 왜 꼭 내 방 화장실을 쓰냐고. 내가 그렇게 싫다고 하는데 왜 내 생각은 안 하는 거야? 미안하다. 다신 네 방 화장실 안 쓸게. 내 화장실 쓰고 변기 소독했어? 아침에 바삐 출근한다고 못했어. 설마 화장실에 있는 내 슬리퍼 신은 건 아니지? 미안하다. 진짜 최악이다. 내 슬리퍼에 더러운 균이 묻어서 냄새가 나잖아. 이거 비싸게 주고 산 건데 이 더러운 냄새 이제 어쩌냐고. 아빠 그렇게 더럽지 않아. 매일 깨끗하게 샤워하고 반신욕도 해. 징그러우니까 샤워 같은 소리 하지 마. 내가 왜 49살 아저씨의 샤워말까지 들어야 해? 나 이 슬리퍼 못 신겠으니까 돈 줘 새로 살 거야. 그냥 딱 한 번 잠깐 신었는데 굳이 새로 살 필요 있어? 학원비도 많이 들고 물가도 비싼데 절약할 수 있는 건 절약하는 게 좋지 않겠어? 내 슬리퍼에 세균을 범벅해놓고 이대로 신으란 말이야? 절대 싫으니까 돈 줘. 그렇다고 내 방에 들어오지는 말고 문틈으로 돈만 넣어줘. 용돈은 매달 주고 있잖아. 정 슬리퍼를 새로 사고 싶으면 네 용돈으로 사. 그깟 용돈 조금 주고 생색내는 거야? 매달 돈이 모자라서 쪼들리는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돈도 충분히 안 주고 욕심나는 것도 안 사줄 거면 난 대체 왜 낳은 거야? 네 용돈은 네 엄마가 관리하니까 엄마한테 얘기해. 엄마가 안 주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네 엄마가 안 주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 됐어. 무능한 아저씨한테 무슨 말을 더해. 왜 그렇게 못났어? 엄마한테 꼼짝도 못하고 사는 게 쪽팔리지도 않아? 부부 사이에 꼼짝하고 못하고가 어딨어. 너야말로 요즘 아빠한테 하는 태도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사춘기니까 반항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도가 지나치잖아. 아빠도 사람이야. 너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면 상처받아. 아빠는 개뿔. 누군 그쪽 딸 되고 싶어서 됐는 줄 알아? 아빠를 선택할 수 있었다면 난 잘생기고 명문대 나오고 부자인 아빠 선택했지. 그쪽같이 못생기고 종졸인 데가 공장에서 일하는 아빠를 선택하지 않았어. 내가 가정 형편으로 중졸인 것도 맞고 공장에서 일하는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랑 네 엄마를 고생시킨 적은 없잖니. 크진 않지만 자가도 있고 먹고 자고 쓰는 거. 뭐 하나라도 불편한 거 없이 너랑 네 엄마한테 다 해줬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너랑 네 엄마한테 미움받고 상처받아 하니? 날 좋아해달라고는 안 하지만 적어도 인간 때 인간으로 존중은 해줘야 하는 거 아니니? 너도 이젠 애도 아닌데 본인의 언행이 상대한테 어떤 감정을 줄지는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 거 아니야? 중졸 주제에 고등학생인 나한테 설교하지 마. 뭘 한다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엄마가 그쪽 말은 아무 말도 안 들어도 된다고 했으니까 그만해. 네 엄마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쪽 같은 인간은 차라리 집에 없는 게 더 좋다고 했어 엄마가. 큰돈도 못 벌어다 주는 주제에. 더럽게 잔소리만 해대는 늙은 남자랑 사는 거 징글징글하다고 했어. 나도 엄마랑 똑같은 생각이니까 나한테 아빠 노릇하려고 하지 마. 그쪽은 나한테 있어서 존재 자체가 무리인 인간이니까.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난 네 아빠로서 널 포기할 수 없어. 나한테 있어서는 언제까지고 소중한 딸이니까. 기분 나쁘니까 아빠 흉내내지 마. 내 아빠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 우린 남남이니까 친한 척하지 말라고. 다 알고 있었니? 그래서 그렇게 나한테 쌀쌀하게 대한 거야? 너가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면 그때 다 얘기하려고 했는데 벌써 알고 있다니 잘 됐네. 그래, 너와 난 피가 섞인 부녀는 아니야. 하지만 난 17년 동안 널 내 딸로 키워왔고 지금도 그 생각엔 변함이 없어. 네가 날 아저씨라고 생각하고 날 중졸이라고 우습게 봐도 난 한 번도 널 내 딸이 아닌 남으로 생각한 적 없어. 대체 뭐라는 거야? 아빠가 내 아빠가 아니라고? 그럼 내 아빠는 대체 누구란 말이야?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었어? 몰랐어. 아깐 그냥 심술 부린다고 한 말이지. 아빠가 정말 내 친아빠가 아니란 건 금시초문이란 말이야? 너가 100일도 되기 전에 난 네 엄마랑 만났고 미혼의 몸으로 아이를 낳고 사귀던 남자한테 버림받고 힘들어하는 네 엄마한테 힘이 돼주고 희망을 주고 싶어서 결혼을 결심했어. 물론 네 엄마를 사랑했기에 너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고. 엄마는 아빠가 엄마를 납치해서 모텔에 가서 억지로 관계를 맺었고 그 바람에 날 임신해서 어쩔 수 없이 아빠랑 결혼했다고 했는데 대체 누구 말이 사실이고 누구 말이 거짓말이란 말이야? 믿기 어려우면 유전자 검사해봐도 돼. 그럼 아빠 말이 사실이란 말이야? 그럼 난 뭐야? 지금까지 아빠한테 심한 말 못된 짓만 한 난 대체 뭐가 되냐고. 아빠는 엄마를 겁탈한 추악한 인간이고 엄마랑 날 배신하고 밖에서 바람피는 최악의 쓰레기라고 해서 아빠를 더러운 인간이라고 하고 토 나온다고 심한 말만 골라서 했는데 이제 난 무슨 낯으로 아빠를 봐야 한단 거야? 친자식도 아닌 날 지금까지 키워준 아빠를 무시하고 상처만 준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넌 아빠한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혼해도 너한테 양육비는 줄 거니까 대학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 아빠는 비록 중졸이지만 우리 딸은 대학까지 보내고 싶어. 나한테 왜 이래? 난 아빠 딸도 아니고 아빠한테 상처만 줬는데 왜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냐고. 누가 뭐래도 넌 내 딸이니까. 아빠 바보야? 그러게 바보나 봐. 엄마랑은 이혼할 생각이야? 네 엄마가 더 이상 무능한 중졸이랑 살기 싫다고 하니까 놔주려고. 네 엄마는 이제 겨우 37살밖에 안 됐으니까 분명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을 거야. 엄마 벌써 남자 있어. 그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서 아빠한테 이혼해달라고 한 거야.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았단 말이야? 엄마가 남자랑 다니는 거 봤어. 아빠가 너무 싫어서 지금까지 입 다물고 있었는데 이젠 아빠 편 하고 싶어. 고맙다 내 딸 수진아. 엄마랑 아빠가 이혼하면 난 어떻게 되는 거야? 아빠랑은 남남이니까 엄마 따라가야 하는 거야? 네가 원한다면 아빠는 지금 집에서 쭉 너랑 같이 살고 싶어. 정말 나 아빠랑 같이 살아도 되는 거야? 난 냄새나고 머리도 까진 못생긴 중졸 아저씨인데 이런 나랑 한 집에 같이 살아주겠니? 냄새 난다고 한 건 거짓말이었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나 때문에 싫어하는 향수 억지로 뿌릴 필요 없어. 그리고 중졸이면 뭐 어때? 부공장장으로고 누구보다 열심히 산 아빠를 존경해 난. 갑자기 이렇게 변한 내가 부담스럽긴 하겠지만 진심이야. 내 말 믿어줄 거야? 당연한 거 아니니 난 한 번도 널 안 믿은 적 없단다. 고마워 아빠. 2주 후. 어디야 매일 저녁 대체 어디를 다니는 거야? 내가 어딜 가던 내 마음이야. 간섭하지 마. 우리 아직은 부부야.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나한테는 내 사생활이 있어. 너한테는 남편도 있고 딸도 있단 거 몰라? 남편, 50을 바라보는 키 작고 못생기고 못 배운 남자도 남편? 아무리 못나도 아직은 네 남편이야. 나랑 결혼했으면 날 존중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당신이랑 결혼했는 줄 알았어. 난 한 번도 당신을 사랑한 적 없어. 나 혼자 애 키우기 힘들어서 우리 모녀를 받아줄 호구를 찾고 있을 때 딱 마침 당신이라는 남자가 있어서 결혼했을 뿐이야. 내 결혼은 간절함이 아니라 타협이었어. 다 알아 하니까 이혼에 동의한 거야. 하지만 아직 이혼 안 했으니까 마지막까지 내 와이프로서의 책임은 하라 그 말이야. 난 그렇다 쳐도 아직 미성년인 수진이한테 너무 관심 없는 거 아니야? 나는 남이지만 수진이는 네 딸 아니니? 그만큼 키웠으면 나도 할 만큼 했어. 20살 나이에 걔가 생기고 걔 아빠한테 버림받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걔는 나한테 효도하려고 온 애가 아니라 날 괴롭히려고 온 원수야. 어떻게 딸한테 그딴 식으로 말할 수 있어? 수진이가 불쌍하지도 않아? 불쌍하면 자기가 데리고 살던가. 안 그래도 그럴 생각이야. 자기 친딸도 아닌데 이혼 후에도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수진이 100일도 안 됐을 때부터 내 딸이었어. 누가 뭐래도 우리가 이혼해도 수진이는 영원히 내 딸이야. 그래, 잘 됐네. 안 그래도 혹까지 달고 이혼하는 거 골치 아팠는데? 당신이 그 혹을 떼가겠다고 하니까 속이 다 시원한데? 이혼하면 나도 새 생활을 시작해야 하는데? 말도 안 듣고 반항만 하는 17살 딸은 정말 필요 없거든. 수진이 엄마인 너한테 착한 딸 아니었니? 하긴 그렇지? 무능한 중졸 아빠한테만 말대꾸하고 심하게 대했지? 당신은 그런 인간이야. 와이프한테도 딸한테도 사랑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한심한 인간. 수진이를 거짓말로 세뇌시켰잖아. 무슨 소리야? 내가 널 억지로 모텔에 끌고 가서 수진이를 만들었다고 했잖아. 내가 그런 말을 했었나? 이제 와서 오리발을 내밀겠다고? 평생 수진이한테 아빠 이미지를 개차반으로 만들어서 잘못된 정보를 주입시켜놓고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면 없게 되는 거야? 내가 그런 말을 한 적 있던 없던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해? 어차피 우린 곧 이혼하기로 한 사이인데 뭘 자꾸 꼬치꼬치 따져? 당신도 내가 징글징글할 거 아니야? 나도 당신이랑 사는 하루하루가 지겹고 역겨우니까 빨리 이혼이나 해줘. 똥이 더러우면 자꾸 더럽다고 하지 말고 피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혼은 해줄 수 있어. 하지만 위자료는 받아야겠어. 성격 차이로 합의 이혼하기로 해놓고 이제 와서 왜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왜 12살이나 어린 젊은 와이프를 놓친다고 생각하니까 억울해? 그래서 전업주부인 나한테 돈이 없다는 걸 이용해서 위자료를 달라는 식으로 내 발목을 잡으려고 했어? 착각하지 마. 절대 널 잡을 생각 없으니까. 꼴에 자존심은 있어서 뻥치고 있네. 그게 아니면 왜 갑자기 위자료 소리를 하냐고. 너 바람피잖아. 매일 밤 남자 만나러 나갔잖아.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았어? 수진이가 다 말해줬어. 뭐라고? 꼭 앙큼한 년이 날 배신했다고? 네가 얼마나 위선적인 인간인지 잘 알았으니까 널 버리기로 한 거지. 똑바로 하라고 전해. 버림받은 건 내가 아니라 지라고. 네가 그러고도 애민이 한심한 것. 네가 그 남자랑 찍은 더러운 사진들.
수진이가 다수 나한테 보내줬으니까 증거는 충분해. 내 연남 사진을 한창 예민한 고등학생 딸한테 보내주는 거 진심 미친 거 아니야? 넌 정상이 아니야. 시끄럽고 그깟 위자료 얼마면 돼. 줄 거니까 얘기해봐. 3천만 원 받을 생각이야. 양육비도 받아내고 싶지만 그건 더러워서 안 받을게. 수진이는 내 딸로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싶으니까. 피도 안 섞인 주제에 누가 보면 진짜 아빠인 줄 알겠네. 그깟 돈 3천만 원 줄게. 무슨 돈으로? 내 애인은 당신이랑 달리 잘생기고 명문대 나온 능력 있는 남자야. 결혼하면 나한테 매달 3천만 원씩 생활비 준다고 했어. 당신이랑은 그릇 자체가 다른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 남자 유부남이던데? 뭐라고? 내가 좀 알아봤거든. 유부남이고 애도 셋이나 되고 이혼하고 너랑 결혼할 생각 전혀 없다고 했어. 위자료를 받아낼 생각으로 뒷조사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사실을 알게 돼서 깜짝 놀랐잖아. 얼굴 잘생기고 언변이 좋아서 여자들을 잘 데리고 노는 인간이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심심풀이로 즐기는 바람일 뿐. 지 와이프랑 지 애들을 버릴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 없다고. 너랑 헤어지고 위자료 줄 테니까 합의해달라고 하던데? 그래서 그 인간이 요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된 거였어? 해외 출장 갔다고 하길래 그렇게 믿었는데 거짓말이었단 말이야? 꼴의 끝까지 멋있고 싶어서 대놓고 널 버리겠단 말은 안 한 거란다. 그 남자가 받아주지도 않는데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 사람이랑 자주 왔던 모텔에 왔어. 완전 돌았구나? 내일 법원에 가. 갑자기 왜? 이혼하겠다며. 이젠 안 해도 될 것 같아. 장난해. 날 그 정도로 병신 취급해놓고 그놈한테 버림받으니까 이제 와서 이혼 안 하겠다고? 네 눈엔 내가 세계 최고의 호구 등신으로 보이니? 공동재산 중 절반은 네가 그놈한테 다 갖다 바쳤으니까 분할해갈 재산도 없고 위자료 내고 내 집에서 나가. 당신이랑 나 그리고 우리 딸 수진이. 우린 가족인데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사는 건 아니잖아. 이제 와서 가족? 네가 한 번이라도 날 가족으로 생각하고 가장으로 존중해준 적이 있다면 나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 미안해 여보. 매달리지 마. 17년 동안 내 마음관의 정신은 너한테 야금야금 다 갉아먹히고 아무런 정도 남지 않았어. 수진이가 나한테 한 건 다 용서해도 넌 절대 용서 못해. 어린 수진이를 가스라이팅하고 날 인간 취급도 안 한 거. 두고두고 후회하고 반성해. 그리고 나의 그늘이 없는 곳에서 밥 먹고 사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어디 한번 천천히 그리고 철저하게 음미해봐. 그 후 전 와이프랑 이혼하고 위자료도 받아냈습니다. 친정부모님과 친정오빠한테 돈을 빌려서 위자료를 입금했기에 지금쯤은 그 빚을 갚기 위해 평생 안 해본 일을 하고 있겠지요. 저와 살면서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친정오빠네 부부가 있는 친정에 들어가서 눈칫밥을 먹으며 개고생해봐야 지난날에 자기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어리석었는지 반성하겠지요. 한편 제 딸은 이제 어엿한 대학생이 됐고 저와도 사이가 좋습니다. 딸아이의 막말에 상처받은 적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자식이라고 미워하지 않고 이해하고 포용하려고 애쓴 지난날에 제 자신한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버려도 부모는 자식을 버리면 안 된다는 원칙을 갖고 살았기에 지금은 그 누구보다 착하고 배려심 있고 애교 있는 딸을 가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집에 돌아와. 내가 귀신이니 왜 날 보고 귀신 본 것처럼 화들짝 놀라서 도망가 버리냐고. 정말 당신이야? 아까 그 여자가 정말 당신 맞아? 가발 쓰고 블라우스에 미니스커트 입은 남자가 정말 당신이라고. 뭘 그렇게 놀라? 난 웨이브 들어간 가발 쓰고 블라우스에 미니스커트 입으면 안 되니?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안 된다고 하기보다 이상한 거 아니야? 37살 남자가 여장하고 앞치마 두르고 밥하는 그림이 그럼 정상이야? 심지어 그 앞치마도 레이스가 잔뜩 장식된 처음 본 앞치마인데? 나한테도 없는 그런 하늘하늘한 옷들은 대체 어디서 났어? 여자 중에서도 멋대가리 없기로 치면 1등인 너랑 내가 같아. 난 여자보다 더 여자한 남자야. 말도 안 돼. 당신 대체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야? 당신은 남자인데 뭔 여자야? 아직도 모르겠어? 난 몸은 남자지만 마음은 여자인 남자야. 뭐라고? 언제부터 내가 여자라는 걸 커밍아웃하고 싶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았어. 그래서 질질 끌다 보니까 어느덧 결혼한 지 석 달이 다 됐어. 사실 좀 더 나중에 털어놓을 생각이었는데 밤이면 밤마다 나한테 안기고 싶어하는 너 때문에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큰 마음 먹고 오늘 내 진짜 모습을 보여준 거야. 난 남자를 좋아하는데 여자가 자꾸 안아달라고 하니까 역겨워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 말이야. 누구도 모르는 내 비밀을 알려준 거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나한테 와서 집적대지 마. 내가 역겹다고.
넌 여자가 너한테 다가와서 자꾸 부부 생활 하자고 하면 안 역겨울 것 같아. 근데 당신은 남자잖아. 난 것만 남자일 뿐 속은 여자라니까? 따라서 난 남자를 좋아하지 여자한테는 관심 없어. 내가 대체 뭔 소리를 듣고 있는지 머리가 파닉 상태야.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정리해줄게. 난 널 사랑하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남자야. 이게 제일 진실된 내 본 모습이야. 그럼 나랑 결혼은 왜 했어? 부모님도 자꾸 결혼하라고 재촉하고 친구들도 다들 결혼하니까 나도 하는 게 더 이득일 것 같아서 했어. 멀쩡하게 잘생기고 능력도 있는 내가 결혼을 안 하면 남들이 다 날 어디 모자란 이상한 놈으로 볼 거 아니야. 심지어 내가 것과 달리 나쁜 놈일 수도 있다는 착각할 수도 있잖아. 너 나쁜 놈 맞잖아. 난 다른 사람들이랑 다를 뿐이지 나쁜 건 아니야. 너가 남자를 좋아한다는 게 나쁘단 게 아니라 지 이기심으로 날 끌어들여서 사랑도 없는 결혼을 한 게 나쁘다는 거야. 왜 하필 나였어? 내가 너한테 뭔 잘못을 했다고 남의 인생을 네 멋대로 흔들었니? 넌 얼굴도 평범이하고 몸매도 통나무 같은 노처녀잖아. 그대로 두면 평생 결혼도 못하고 늙어갈 것 같은 여자한테 결혼하자고 하면 딴 건 아무것도 안 보고 얼싸 좋다고 결혼해줄 줄 알았거든. 그런 내 예상대로 넌 내가 고백하자마자 오케이한 가벼운 여자야. 너가 날 사랑하지 않고 이용하는 거란 걸 알았다면 결혼 안 했어. 내 덕에 결혼이란 걸 해봐서 행복했으면 된 거 아니야? 적어도 결혼식 날엔 뿌듯하고 좋았잖아. 나처럼 잘생기고 능력 있는 남자랑 결혼하는 모습을 지인 친척들한테 다 보여줄 수 있어서 나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전혀 아니니까 사과나 해.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사과하란 말이야. 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내 인생을 개판으로 만든 거 사과해. 지금까지 나 때문에 행복하게 잘 살아놓고 개판 같은 소리가 입에서 나와? 언제부터 내 정체를 다 말하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다 털어놓으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 자기만 시원하면 다야? 이런 황당한 말을 들은 내 기분은 안중에도 없어? 난 몸도 마음도 남자인 남자랑 결혼했지. 껍데기만 남자고 속은 여자인 남자랑 결혼한 기억 없어. 혼인신고도 했는데 나랑 결혼한 기억이 없다고 하면 곤란하지. 그리고 겨우 이 정도로 그렇게 쇼크받으면 어떡해. 내가 하고 싶은 중요한 말은 아직 꺼내지도 않았는데. 무슨 할 말이 더 남아있단 말이야? 난 지금 이 상황만으로도 충분히 황당하고 기가 막히는데? 또 무슨 폭탄 발언으로 나한테 충격을 주겠단 거야? 아주 당연하지만 나한테는 남친이 있어. 그리고 다음 주부터 그 남자도 우리 집에 불러서 같이 살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 남자한테는 내가 결혼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지만 말할 생각이야. 그럼 결혼 전부터 남자가 있었단 말이야? 당연한 거 아니야? 나처럼 잘난 남자한테 파트너가 없을 리가 없잖아. 이럴 때는 또 남자야? 넌 대체 어떨 때 남자고 어떨 때 여자인 거니? 너랑 내 남친한테만 여자고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남자야. 지 꼴리는 대로 남자, 여자 사이를 오고 가고 꼴값을 떨고 자빠졌네. 질투난다고 막말하지 마. 질투, 내가? 나한테 다른 남자가 있다고 하니까 질투나잖아 너. 난 내 남편의 남친한테 질투하는 정신 나간 여자 아니야. 말 한마디 한마디에 미련이 뚝뚝 묻어있는데 뭘 자꾸 아니래? 너무 강한 부정은 긍정이라고 하던데? 참 뭐라 할 말이 없네. 내가 널 선택한 이유는 하나 더 있어. 까고 싶으면 빨랑 까. 넌 출장이 많은 부서에서 일한다는 게 엄청 큰 매력이었어. 보기 싫은 여자 얼굴을 한 달에 며칠만이라도 안 보면 숨통이 트일 것 같아서. 너랑 이런 말 하고 있다는 자체가 황당하기 짝이 없지만 궁금한 건 또 못 참는 성격이라 물을게. 네가 결혼했다는 걸 알면 네 내연녀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내연녀가 아니라 내연남이야. 아니 내연남이 아니라 사랑. 내 남편이랑 바람피는 인간이니까 나한테 있어서는 내연녀지. 내 남친은 남자라니까? 아 진짜 머리 아프니까 그만해. 대체 누가 여자고 누가 남잔지 헷갈리니까 그만해. 그 사람은 내가 결혼했다고 해도 다 이해해 줄 거야. 내가 남자랑 결혼했으면 또 몰라? 여자랑 결혼한 건 아무렇지도 않을 거야. 제발 남자 여자 하지 마. 머리 아파. 그렇게 머리 아플 일도 아니야? 그냥 편하게 셋이 살면 되는데 뭘? 내가 왜 불륜 남남이랑 같이 살아야 한단 말이야? 재밌잖아? 뭐가 재밌어? 셋이 사는 것도 독특하잖아. 미쳤니? 나한테는 그런 취미 없거든? 그렇다고 이혼할 수도 없잖아. 아니 난 이혼할 거야. 네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안 이상 너랑 같이 못 살아. 우린 결혼하고 서로 윈윈인 관계인데 왜 같이 못 산단 거야? 아니 이건 사기야. 처음부터 날 기만하고 나랑 결혼한 거 절대 용서 못해.
너 설마 날 경멸하는 건 아니지? 내가 겉만 남자고 속은 여자란 것에 대해 편견 가지고 있지? 다른 사람의 개인 취향에 편견은 없어. 편견 맞잖아. 내 남친이랑 같이 살겠다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건 너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차별한다는 뜻이잖아. 차별하는 뜻 전혀 없으니까 너야말로 불필요한 자격지심 가지지 마. 널 제일 차별하는 건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너 자신이라는 생각 안 드니? 이혼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날 차별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이혼. 나랑 이혼하겠다는 건 날 우습게 본다는 뜻이잖아. 날 사랑하지도 않았고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랑 같이 살 필요 있어? 네가 널 사랑하면 되잖아. 이혼하고 내가 날 사랑할게. 그러니까 이혼은 안 된다고 했잖아. 일단 친정에 갈게. 거기 있는 내 짐은 나중에 다 가져올 거니까 아무것도 다치지 마. 감정적으로 나오지 말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우리가 이혼하면 상처받는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이야. 그러니까 이혼은 절대 안 돼. 아니 난 내 남편의 불륜 상대가 남자란 건 도저히 못 받아들여. 불륜이 아니야, 사랑이야. 그러니까 난 그걸 못 받아들이겠다고. 내 남편이 남자를 사랑한다는 게 충격이야. 네 취향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화가 나. 자기 취향을 속이고 날 이 소용돌이로 끌고 온 네가 원망스럽고 어이없어. 너가 여자인 날 사랑할 수 없는 것처럼 나도 마음이 여자인 너랑 같이 못 살아. 사랑은 없어도 같이 살 순 있잖아. 아니 난 무리야 이혼할 거야. 난 절대 이혼 용납 못해. 나한테는 네 존재가 필요해. 내 존재를 왜 네가 지멋대로 이용하려고 하냐 말이야. 니들 둘 사랑한다며? 그럼 사랑하는 니들끼리 알아서 살아. 난 두 남자랑 불편하고 요상한 동거하고 싶은 생각 요만큼도 없으니까. 결혼한 지 석 달도 안 돼서 이혼하면 내 이미지가 뭐가 돼? 심지어 우린 같은 회사 다니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혼 사유 물어보면 뭐라고 하냐고. 사실 그대로 얘기하면 되잖아. 미쳤어. 그럼 사람들이 날 색안경 쓰고 쳐다볼 거 아니야. 남자를 좋아하던 여자를 좋아하던 그건 개인 취향인데 그렇게 예민하게 나올 필요 있어? 너가 말했잖아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건 나쁜 게 아니라고. 난 그렇게 생각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아. 세상이 아니라 너 스스로 너 자신이 잘못됐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아 몰라. 어쨌든 내 비밀은 절대 남한테 알리지 마. 꼭 이혼하겠다고 우기면 이혼 사유는 네 바람 때문이라고 할 거야. 난 잘해줬는데 네가 딴 남자랑 바람 핀게 들켜서 이혼하는 거라고. 미쳤어. 그럼 내 입장이 뭐가 돼? 어쩔 수 없잖아. 적어도 넌 남자랑 바람 폈다고 하면 정상인데 내가 남자를 좋아한다고 하면 비정상이 돼버리잖아. 이놈의 개 같은 세상은 늘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이 정상이 돼버리잖아. 나한테서 벗어나고 싶으면 너가 바람핀 거로 설정할 수밖에 없어. 그따위로 나오면 네 부모님한테 네 진실을 다 말할 거야. 장난해. 여기서 우리 부모는 왜 끌어들여? 우리 부모님은 내가 멋있는 남자로 커준 걸 자랑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어떻게 내가 사실 마음은 여자고 남자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리겠다는 거야? 넌 자기 자신을 위해 서슴없이 남의 부모를 상처주는 독한 여자니. 네가 지 자신을 위해 날 희생양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 내가 제일 큰 피해자인데 왜 자꾸 지가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그러냐고. 나 진짜 어이가 없네. 뭐 내가 못생기고 나이 많아서 나랑 결혼했다고. 이상형인 남자가 나한테 잘해주고 사랑한다고 하니까 혹해서 결혼한 건 맞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네가 한 모든 말들을 사실로 믿었기에 내 곁에 있기로 한 거야. 처음부터 거짓과 사기로 똘똘 뭉친 함정 같은 결혼이란 걸 알았더라면 결혼하지 않았어. 그래서 너한테 위자료 청구할 거야. 뭐 위자료? 당연한 거 아니야? 멀쩡한 처녀가 이혼녀가 되게 생겼는데 위자료는 당연한 거 아니야? 결혼 전부터 만나는 남자가 있었고 자신의 성적 취향이 남자란 걸 속이고 나랑 결혼한 건 사기 아니니? 네 부모님한테도 솔직하게 다 말하고 우리 부모님한테도 사실 그대로 말하고 사과해. 솔직히 말해서 이해를 얻을 수 있었다면 벌써 말했어. 부모라면 아들의 진실을 알 필요가 있어. 우리 부모님한테도 책임지고 마음을 풀어드려. 그게 안 되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날 협박하지 마. 피해자는 나라고 했지? 그럼 네가 바람핀 게 아니라 요리도 못하고 집안일에 손 하나 까닥하지 않아서 이혼한다고 하는 건 어때? 또 내 탓이야? 자기 이미지에는 아무런 기수도 남기지 않고 오직 나만 나쁜 년으로 만들려는 거야? 인간이 얼만큼 뻔뻔하고 이기적이면 그렇게 나올 수 있어? 네 이기심에 따라 움직일 생각 전혀 없으니까 네 부모님한테 다 말씀드릴 거야. 부모님은 절대 안 된다고 했잖아.
알겠어.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라고 할게. 그럼 되지? 위자료도 줘. 줄게 주면 될 거 아니야? 이래서 내가 여자를 싫어하는 거야. 너도 남은 여자라며? 결혼한 지 3달 됐는데 같이 잔 적은 딱 2번밖에 안 되는 게 이제야 이해가 되네. 난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나 자신한테서 문제점을 찾으려고 하고 반성하려고 애쓴 나 자신이 불쌍하다. 내 덕에 결혼이란 걸 해봤으니까 고맙게 생각해. 끝까지 사과 한마디 없구나. 개똥 밟았다 칠 거니까 빨리 이혼이나 하고. 회사에서 마주치면 알아서 멀리 피해 다니고 연락도 하지 마. 한 달 후. 내 인생 개판됐어? 갑자기 뭐야? 연락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회사 동료라는 특수한 신분 때문에 연락처 차단은 못했지만 더러운 사유로 이혼한 나한테 뻔뻔하고 당당하게 카톡 보내는 건 예의가 아니지. 우리 부모님이 내가 사실은 남자를 좋아한다는 걸 다 알게 됐어. 내 남친이 내가 너랑 결혼하고 또 이혼했다는 걸 알아버리게 됐는데 자기를 속였다는 배신감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 본가에 찾아가서 자기랑 나 사이의 일을 다 폭로하고 같이 살 거니까 인정해달라고 하는 바람에 우리 집 완전 폭탄 맞았어. 내가 남자다운 남자라는 게 평생의 자랑이신 우리 아빠는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뇌출혈이 와서 지금도 입원 중이고 사랑하는 아들이 사실은 남자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엄마는 심한 불면증과 우울증이 겹쳐서 하루에 약을 한 주먹씩 먹으면서 힘들게 버티고 있어. 그래서 그게 나랑 뭔 상관이란 말이야? 우리 부모님을 살릴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 우리 다시 재결합하자. 우리가 다시 같이 사는 걸 보면 우리 부모님은 내가 정신 차린 줄 알고 후를 털고 일어나실 거야.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네 피해자가 돼달라고. 내가 왜? 내가 그렇게 만만하니? 난 너한테 이용당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으로 보여? 진짜 이혼 사유에 대해 입 다물고 있으니까 내가 가만히로 보여? 회사 동료들이 뒤에서 웅성웅성해도 네 비밀을 지켜주니까 내가 물로 보이니? 그게 아니라 너도 이혼녀로 사는 것보다는 나랑 결혼하는 게 남복이 더 좋잖아. 난 남의 눈만 의식하고 사는 너랑 달라. 내 행복은 나 자신한테서 찾지 남의 희생을 통해 내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않거든. 또다시 날 이용하려고 들면 우리 이혼 사유 회사 사람들한테 다 까발킬 거니까 기억해. 재결합하면 월세도 생활비도 내가 감당할게. 안방 침대는 나랑 내 남친이 쓰겠지만 작은 방은 네 맘대로 써도 돼. 요리도 내가 직접 해서 내 남친한테 줘야 하니까 주방은 내가 담당하고 넌 그냥 청소랑 빨래만 책임지면 돼. 그리고 내 남친은 나처럼 남자 몸에 여자 마음인 사람한테만 관심 있으니까 여자 몸 여자 마음인 넌 아무런 걱정도 안 해도 돼. 대체 뭔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머리 아프니까 그만 좀 짓거릴래? 동료들한테 말할게 우리의 이혼 사유. 네 비밀을 지켜주려다가 내 정신이 피폐해지고 병나게 생겼어. 네가 2번 다시 나한테 개국리 못하게 할 유일한 방법이 네 정체를 세상에 밝히는 것밖에 없는 것 같다. 그건 절대 안 돼. 절대 내 비밀을 누설하지 마.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건 죄가 아니라 개인 취향이잖아. 너 자신한테 자신을 가져. 너가 널 부정하는데 어떻게 세상에 긍정을 바란단 말이야? 행복해지고 싶니? 그럼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 속이려고 하고 이용하려고 하고 거짓으로 무장하는 삶은 행복할 수 없어. 내 말 잘 음미해봐. 그 일이 있고 일주일도 안 돼서 전 남편은 갑자기 퇴사했습니다. 제가 자기의 비밀을 회사에 소문낼까봐 두려워서 도망가기로 했는지 아님? 저한테 일말의 미안함이라도 남아있어서 꺼져준 건지. 진짜 원인은 그 사람만이 알고 있겠지요. 속아서 결혼하고 이혼의 아픔까지 겪어야 했던 저한테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갑자기 퇴사해버리고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날 백화점 푸드코너에서 그 사람이 어떤 여자랑 같이 밥 먹는 걸 본 적 있습니다. 분위기를 봐선 애인 사이 같은데 특유의 그 어색한 분위기는 제 눈에만 보일 수 있는 것이겠지요. 경험자니까요. 부모님과 세상의 눈을 의식해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고 있는 인간을 보고 경멸의 웃음을 날려줬습니다. 자기 사랑을 위해서 남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그 비겁함이 역겨웠습니다. 그 사람은 아마 죽을 때까지 행복하지 못하겠지요. 자기 행복을 추구할 용기마저 없는 사람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셨나요? 멤버십은 사랑입니다.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한 편 더 어떠세요?